희뿌연 안개가 낀 산속. 한 여자가 열매를 따고 있는데요. 그때 백마탄 왕자가 나타났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빛이 변한 여자가 칼을 꺼내 들었고 단번에 말을 베어버렸죠. 그녀의 광기에 왕자가 도망쳤는데요. 그러자 나오는 웅장한 부금과 멘트. 최초를 넘어 최고가 되는 것. 여전사 트레이닝 RPG 게임 파이터 퀸. 앞서 본 영상은 다름 아닌 광고였고 광고주를 사로잡기 위한 PT 영상이었지요. 질문 없으시면 PT 마치겠습니다. 역시 고아인 CD님은 다르시네요. PT를 마친 CD 고아이는 이기는 것에 익숙한 사람인데요. 왜 CD님이랑 하려고 하는지 벌써 알 것 같은데요. PT 결과 스포해드렸는데 크게 기뻐하진 않으시네요? 습관이 돼서요. 뭐가요? 이기는 일이요. 그렇게 오늘도 PT를 따낸 아인. 그런데 이후 아인이 자리에 돌아오자 팀원 한 명이 짐을 챙겨 일어났고 아인에게 다가와 소리치는데요. 저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시드님은 위선자예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팀원들의 사람들을 도구로 쓰는 성공에 미친 소시오패스. 하지만 아인은 오히려 그녀를 비웃었죠. 너 나랑 얼마나 일했지? 1년이요. 1년 내내 헛소리만 하더니 나가는 날 처음으로 인사이트 있는 말 하네? 그래, 거기 가선 지금처럼 일해. 눈치를 보던 부장이 새로운 팀원 얘기를 꺼냈지만 CD님, 은정 카피 첫 출근인데 어떻게 식사 자리라도 같이 하시니? 나랑 같이 먹는 한우보다 니들끼리 먹는 껍데기가 낫지 않아? 간다. 그렇게 카드만 주고 나간 아이는 퇴근길에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정신과 병원. 나 기다린 거야? 아니, 야간 진료. 그녀의 친구이자 주치의인 수지는 아인을 걱정했죠. 불안장애, 공황, 불면증에 취미도 없고 연애도 안 하고 한 인간으로서의 즐거움 다 포기할 만큼 성공이 중요해? 난 중요해. 그럼 넌 뭔데? 너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잖아. 성공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려서. 그럼 인간 고아인, 넌 뭐야? 이에 약을 주며 경고의 말도 덧붙인 수진. 중요한 때라고 하니까 주긴 주는데 이거 그냥 약 아니다. 하지만 잠시 후 집에 들어간 아이는 술부터 꺼내 마시는데요. 그리고 같은 시각 회식 중이던 팀원들. 아이고 곱다 고와. 은정은 오늘 입사한 카피라이터인데요. 고기로 입을 틀어 막아야지. 시디님 안녕하세요. 그래, 앞으로 잘해보자. 네. 그녀는 아인이 궁금했죠. 근데요 부장님, 시디님은 어떤 분이세요? 코끼리 같은 분? 또 식동물과는 아니죠? 그러니까 인도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 코끼리가 지나가면 길이 난다. 그러니까 고 CD님이 뭔가를 시작하면 업계 CD들이 좀 아무래도 따라가는 형국이다 보니까. 이때 오늘 나간 팀원의 얘기가 나오는데 홍카피님 왜 회사 나가는지는 모르시죠? 과거 팀원의 작업물을 찢으며 질문을 했던 아인. 이 일 계속하고 싶어? 네, 저는 좋아요, 카피 쓰는 일. 당시 아이는 팀원에게 막말을 퍼부었죠. 사람은 좋아하는 일 말고 잘하는 일을 해야지. 되고 싶다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착각으로 바뀔 때가 종종 있지. 얘 그만 쓰고 딴 일 찾아온 카피. 그리고 그 썰을 들은 은정이 화를 내는데요. 이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고 CD님의 좀 뭐 과한 면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게 아니 이 좋은 고기를 앞에 두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요. 은정은 아인의 어떤 소문도 신경 쓰지 않았죠. 한편 약을 줄줄이 꺼내던 아인. 그 순간 문득 수진의 말이 생각났고 이거 그냥 약 아니다. 끝판왕이야. 웬만하면 먹지 말고 먹더라도 술 마시곤 절대 안 돼. 그렇게 불면증 약을 뺀 채 잠자리에 드는데요. 하지만 역시 잠은 오지 않았고 밤을 지새우는 아인의 곁엔 낡은 토끼 인형이 놓여 있었지요.
그리고 다음날 사무실에 제일 먼저 출근한 아인. 오늘도 제일 먼저 오셨네요. 몇 시간 뒤 최상무의 전화를 받는데 네, 상무님. 지금부터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어요? 점심 약속 있어? 없습니다. 다른 CD와의 식사를 제안하는 최상무. 그럼 이따가 점심 같이 하자고. 권 씨들랑. 권 CD랑요? 같은 시각 최상무와 있던 권 CD는 한껏 불안해하는데요. 아니 고 CD랑 1대1로 PT 붙으면 이길 자신 있죠. 아무리 고아인이 PT 성공률 업계 1위라고 해도. 그런데 최상무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죠. 톱으로 못 박는 사람도 있어. 톱질 말끔하게 끝내면 그때 망치로 네 명패 딱 박으면 되잖아. 그리고 잠시 후 약속한 점심 식사에 나온 아인. 어서 와. 앉아. 곧이어 상무가 파격적인 얘기를 꺼내는데요. 통신사 PT 내부 비딩 하자고요? 그래. 더해서 상무 자리까지 걸고 제일 큰 광고주 담당하는 CD가 승진하는 게 보기도 좋잖아. 저야 바라던 바지만 그런데 방금 전까지 자신 없어 하던 권 CD가 맞장구를 치고 아주 탁월한 아이디어십니다. 실력으로 결정나면은 뒷말도 없을 거고. 이에 아이는 의심이 생겼죠. 웃어? 자기 광고주랑 상무 자리를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서? 둘 다 동의한 거 같네. 식사들 다 했으면 들어가자고. 이후 얘기를 들은 부장도 의심을 하는데요. 진짜 최상무님이 이거 혹시 명분싹형 PT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 PT는 승패를 조작할 수 없지만 내부 비딩 승패는 최상무가 결정하니까 외통수네. 하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고 일단 PT는 이기고 생각해야겠지? PT를 이긴다고 해도 이게 미리 단정 짓지는 말자. 팀원들한테 전해줘. 같은 시각 되려 권 CD의 팀이 의욕이 떨어졌지요. 하필이면 고시디님네 팀이라. 내가 고 CD랑 붙으면 못 이긴다는 소리야? 아니 고시디님 인발부한다는 소문만 돌아도 다른 대행사들 PT 드롭할 판인데. 그러자 카피에게 막말을 퍼붓는 권 CD. 이게 아주 그냥 생긴 대로 놀고 있어. 너 이 꼬라지야 이게 뭐야? 이 바닥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너 네 후배들 다 CD 달 때 너 왜 아직 카피인지 생각 안 해봤어? 고아인 저걸 왜 광고주들이 저렇게 좋아하는지 생각 안 해봤냐고. 비딩 준비나 잘해놔. 그렇게 권 CD 팀에 분열이 있는 한편 아인 팀은 야근을 이어가는데요. 일은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됐고 아침 회의도 빼먹지 않았죠. 우리 회의 몇 시죠? 이제 해야지. 붙이자. 그렇게 카피 문구를 붙이던 순간 은정은 하나를 빼두는데요. 괜히 어정쩡한 거 들이밀다 날벼락 맞느니. 곧이어 아인이 들어오고 이쪽이 권 CD님 했던 통신사 광고들입니다. 광고주 돈으로 여지껏 예술들 하셨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저희 팀원들이 러프하게 잡아본 방향들이. 팀원들의 카피를 본 아이는 몽땅 뜯어내며 화를 냈죠. 잘 나가는 소리 좀 하고 앉아있네. 이 PT가 얼마나 중요한 PT인지 몰라? 기업이 가진 기술? 그 잘난 척 왜 소비자들이 봐야 되는데? 그 기술 누가 쓰는데? 결국 사람 아니야? 그런데 그 순간 붙이려다 버린 방향인데. 내일부터 매일 이 시간 회의. 네. 예. 비딩 끝날 때까지 집에 갈 생각하지 마. 이후 아인이 나가는데 저기요. 은정이 아인을 붙잡았죠. 아 CD님. 그렇게 버렸던 카피를 아인 앞에 보이는데 설명해봐.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해서 존재론적 가치가 있고 그걸 또 증명하기 위해 부사, 형용사 빼고 명사, 목적어로만. 이에 고민하던 은정은 미래 기술, 통신혁명 저는 그런 거 싹 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바로 자기 의견을 내질렀죠. 기계가 통화해요. 사람이 통화하지. 그래서 미래의 통신은 사람이 더 살기 좋아진 시대라서 사람의 시대라. 그러자 한 부장. 예. 집에들 갈 수 있겠다. 아인이 퇴근을 허락하는데요. 안들 부상하겠습니다. 보안 철저히 하고. 벽 가리고 카피들 전부 파쇄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의실을 나가던 아인이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어째선지 뜯어버렸던 카피들을 다시 붙여놓으라고 지시했지요. 한 부장, 그거 파쇄하지 말고 거기 붙여놔. 여기 응, 그 벽에. 그리고 잠시 후 고급 레스토랑에 온 아인. 앉으세요.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바로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제일 비싼 식당에서 제일 비싼 메뉴로 예약했습니다. 며칠 전 아인이 담당했던 게임 광고의 광고주 재훈이었는데요. 사실 그날 재훈과 식사를 약속했었고 식사 한번 하시죠.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는 식사 대접이었는데요. 직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대행사 일은 마음에 드세요? 재훈의 말에 아인은 바로 의미를 눈치챘죠. 제가 왜 필요하시죠? 똑똑하고 냉정한 워커홀릭. 완벽한 3대 조건이죠. 마케팅 임원으론. 저는 광고가 좋습니다. 치열해서. 그럼 저희 회사에서 더 치열하게 해드리면 어떨까요? 이에 아인은 도발적인 멘트를 날렸고 저는 광고 만드는 일이 옷 입고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녀는 이후 나가는 길에도 재훈을 당황시켰지요. 옷 안 입고 하는 즐거운 일 오늘도 할 건데 생각 있으면 오세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곧이어 아인이 주소를 보냈고 그제서야 재훈이 거절을 받아들였지요. 거절도 참 크리에이티브하게 하시네. 그리고 그날 새벽 회사 안 권 CD가 아인 팀이 썼던 회의실을 열어보려 하는데 그때 문틈으로 보이는 카피 문구들. 권 CD는 붙어있는 걸 모두 받아 적었지요. 그런데 이때 야, 보고씨. 선배님 이 시간에 이거 웬일로? 우연히 그를 목격한 최상무. 이야, 부지런하다. 불법은 언제나 참 성실해. 불법은 무슨? 가라. 고아인 출근할 시간 됐다. 최상무는 권 CD의 뒷모습을 보며 진심을 내뱉었죠. 저 계륵 같은 새끼. 고아인이 내 후배였으면 딱인데. 잠시 후 아인이 출근을 하는데 회의실 문 앞에서 그녀는 뭔가를 보고 웃음을 흘렸죠. 사실 어제 회의가 끝난 뒤 아인이 지시했던 한 가지 사항. 문 아래 테이프 붙여놔. 도둑고양이가 왔다 갔는지 확인해봐야지. 그렇게 문에 붙여뒀던 테이프가 권 CD에 의해 떨어졌고 그걸 아인이 본 거였죠. 도둑고양이가 쥐약 발린 고기를 덥석 물어갔네. 그거 잘못 먹으면 탈날 텐데. 하지만 그 시각 의기양양해진 권 CD. 이걸로 그림 한번 만들어봐. CD님이 쓰셨어요? 우리 팀은 내가 움직여야 일이 돼요. 이후 룰루랄라 퇴근을 하는데 그때 아인과 마주쳤죠. 어우씨. 벌써 퇴근하나 봐?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지. 난 동기 중에 네가 제일 좋아. 입사 때부터 한결같아서 꾸준히. 이에 권 CD가 발끈해 상무 자리를 얘기하고 내가 상무되면 더 좋아질걸? 우리 고 CD 인성교육부터 다시 시켜야겠어. 그러자 아인이 최상무를 묻는데요. 당연히 네가 될 것처럼 말하네? 최상무가 그래? 안 넘어간다 이 무당 눈가라. 그렇게 기싸움을 벌인 후 어느덧 새벽 2시. 이 팀에서 제정신 바퀴는 쟤 하나네. 아이는 팀원들을 모두 퇴근시키는데요. 은정카피 수정 다 됐어? 아 이거 한 번만 오타 딱 한 번만 더 확인하고요. 다들 나한테 보내고 퇴근해. 이에 은정이 제 차 괜찮은지 물었죠. 아니 근데 진짜 다 맡기고 가도 돼요? 본인이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니까요. 직전까지 계속 카피 수정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부담을 좀 가져야 돼? 안녕. 혼자 남은 아이는 술까지 마시며 마무리를 했고 잠시 후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됐죠. 뭐 쓸만한 거 좀 구했어? 너미소? 곧이어 대표와 최상무도 들어와 시작을 알리는데 시작하자. 예, 저희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웬일이야? 뭐 이왕 맞을 매면 먼저 맞죠. 그렇게 먼저 시작한 권 CD의 PT. 기술, 미래, ICT, 4차 산업혁명 이 모든 것이 그런데 내용을 듣자 아인의 팀원들은 바로 술렁였죠.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모든 저거 우리가 버린 거잖아. 그러게요. 똑같은 거 갖고 올 뻔. 사실 부장은 어제 이미 회의실 침입을 알았는데요. CD님 누가 회의실 들어가려고 했던데 바로 혹시 권 CD님 그에게 아이는 일부러 써둔 수라는 걸 알렸죠. 권 CD랑 내가 비슷한 걸 들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 최상무님이 권 CD님 손들어주기 편하죠. 그래서 훔쳐가라고 보이는데 둔 거야. 완전히 다른 걸 들고 와서 사이가 확실하게 나야 최상무가 어찌거리 못해. 그리고 현재
권 CD는 아인의 술을 눈치채지 못하고 말실수를 하는데요. 다음 고 CD네. 고 CD도 방향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인은 이를 놓치지 않고 물었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 머릿속에 들어와 보셨어요? 아님 저희 팀 회의실에 들어와 보셨거나. 그러자 최상무가 중재를 하고 그만하고 대표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이어서 아인이 PT를 시작하는데 ICT 4차 산업혁명. 다 좋은 말들인데 어떤 소비자가 그러더라고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 같다고. 권 CD의 방향과 정반대의 내용. 결국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선언을 보고자 합니다. 1차부터 4차까지 수많은 혁명에도 한 번도 없었던 시대를 열어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의 통신입니다. 그렇게 아인은 PT를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마쳤고 이에 대표와 최상무까지 칭찬을 하는데요. 참 잘 봤습니다. 고 CD. 야 좋다. 감사합니다. 그럼 높았음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절대 없어 그런 일. 무슨 일인지 최상무의 태도가 바뀌었죠. 정반대 방향을 들고 온 팀이 함께 할 수는 없겠죠.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대표님하고 내가 약속할게. 그리고 다음날 회사가 속한 그룹 VC의 회장에게 차기 상무가 알려지는데 어떻게 정리됐어? 이 사람으로 결정했습니다. 카페트 재질 좋네. 때깔 좋아. 신경 써서 골랐습니다. 미국에 전화해서 한나 이제 들어오라 그래. 알겠습니다. 잠시 후 회장의 비서실장이 최상무와 전화를 했죠. 어떻게 됐어? 상무 결정 났어. 네가 추천한 CD로. 그래도 이건 흠이 좀 큰 거 아닌가? 그게 어떻게 흠인가? 밑에서부터 기어 올라와야 지들 얘기 같아서 열광을 하지. 그들이 말하는 인물은 다름 아닌 아인이었지요. 무슨 일이야? 고시디님 승진하셨어요. 시드님이라뇨? 제작 본부장이신데? 다들 아인의 승진을 축하해 주는데요. 승진 축하합니다. 상무님! 이에 아인은 입사했던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는데요. 카피라이터.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 카피 아무나 쓰는 줄 알아? 다른 사원들처럼 아인도 회사 일에 힘들어한 적이 있었지요. 이때 아인의 우는 모습을 본 한 선배. 울었어요, 우리 신빙이. 여자가 대행사에서 CG 달려면 화장실에서 눈물 5바켓은 흘려야 돼. 카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녀는 카피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 조언하는데요. 질리도록 써. 신입 카피한테 쇼컷이 어딨니? 무조건 많이 쓰는 게 장땡이지. 이후 선배의 충고대로 열심히 일하는 아인. 도망치지 말고 들이대. 다음 날 아인은 밤새 쓴 카피를 내려놓으며 말했죠. 새로 쓴 카피요.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읽어보고 다시 얘기하시죠. 사수였던 정석은 아인을 다시 보게 되는데요. 미친 년아 나 들어왔는데. 그런 고생 끝에 드디어 임원이 된 아인. 회사 사람들에게 저녁을 사겠다고 선언하죠. 가자. 내가 저녁 살게. 저희도 가도 돼요? 제작팀 시간 되는 사람 다 와. 하지만 그 시각 최상무가 수상한 말을 하는데요. 실컷 즐겨. 지금은. 그날 저녁 아인의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 고아인 상무님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컴백! 한 직원이 아인에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저 꼭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어요. 뭔데? 입사 시험 최초이자 마지막 만점자시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 소문 들었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거 이에 입사 시험서를 풀기 시작하는 아인. 그때 나왔던 시험 문제는 바로 신문에 연재되던 소설의 뒷부분을 똑같이 쓰는 거였죠. 100% 동일하게 쓰라는 말씀입니까? 네. 문체, 의도, 내용 모두 작가와 얼마나 동일한가가 채점 기준입니다. 쉽사리 답안을 적지 못하는 아인. 시험이 끝나가는데도 백지 상태였는데요. 자, 5분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 아인은 뭔가 생각난 듯 한 줄을 써갈기고 나가는데 포기하시는 건가요? 방금 전까지 한 줄도 못 썼던데. 한 줄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래서요? 답을 뭐라고 쓰셨는데요? 아인이 쓴 답안은 바로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 잠시 후
회식을 마치고 집에 온 아인. 이후 아이는 탁자에 있던 약통들을 집어들더니 좋은 세상 오래오래 살아야지.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는데요. 얼마 뒤 아인의 승진 소식은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뉴스룸에서 인터뷰까지 하게 된 아인. 어서 오세요. 지방대 출신 흑수저라고 들었습니다. 흑수저는 아니죠. 아예 수저가 없었으니까. 한편 양복을 입은 남자가 여자에게 소식을 전하는데요. 좋은 소식 있습니다. 한국 들어오랬지? 대행사로 출근하는 걸로. 비서실이랑 통화하셨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에 여자가 보여준 건 다름 아닌 아인의 인터뷰였죠. 나 들어오라고 이렇게 레드카펫 깔아놨잖아. 이 여자는 사실 BC그룹 회장의 딸 한나였는데요. 회장 딸이 그룹 최초 여성 임원이면 보기 좋겠어? 언론에서 얼마나 떠들겠냐고. 이런 흑수저를 얼굴마다 무릎 쫙 깔면 회사 이미지도 좋아지고 내가 출근하기도 편해지고. 같은 시각 회장과 이야기하게 된 최상무. 최상무 이번에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은 한나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죠. 우리 한단 출근하면은 많이 좀 도와주고. 최상무는 회장에게 신임을 얻지만 이제 탄탄대로네. 고맙다. 그때 전화 한 통을 받죠. 누군데? 뒷방문인데. 최상무를 부른 건 대행사 대표였는데요. 저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하셨던데 내가 내부 인트라넷 통해서 임원 승진을 알아야 하는 사람입니까? 상의도 없이 일을 처리한 것에 불쾌해하지만 회장님께서 직접 결정하셨고요. 내부에서 누군가 추천해서 올렸겠죠.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최상무는 태연하게 받아치며 자리를 뜨죠. 저야 대표님 편안하게 지내시다 가시라고 최대한 성의를 표한 건데 심기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잠시 후 내 방에서 차 한잔할까? 전화로 아인을 불러낸 최상무. 늦었지만 승진 축하해. 축하 인사와 함께 자신이 추천했다 말하는데요. 알지? 회장님 비서실장이 대학 동기인 거 내가 적극 추천했어. 그리고 통신사 자료를 권 CD에게 넘기라고 하죠. 통신사 아이디어들 권 CD한테 넘겨. 권 CD네 팀이 해도 다 제작본부장 포트폴리오인데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그런데 어째선지 순순히 응하는 아인. 상무님 말씀이 맞네요. 한 부장에게 넘기라고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가겠습니다. 권 CD는 최상무에게 불려가는데요. 앉아. 거기서 회장의 딸 한나 소식을 듣게 되죠. 강한나 씨 한국 들어온다. 곧 대행사로 출근할 거야. 무슨 뜻인지 알지? 그 시각 한나는 귀국 준비를 마쳤고 끝났어? 네, 이제 슬슬 공항으로 가시죠. 드디어 다시 조국 땅을 밟는구나. 곧이어 귀국행 비행기에 탔는데요. 그 사이 회사에서는 임원이 된 아인이 집무실을 둘러보고 있었죠. 이제는 담당 비서도 생겼는데요. 안녕하세요. 상무님 담당 비서 정수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전에 만났던 재훈에게도 꽃바구니가 와 있었지요. 승진은 이제 시작이다. 아이는 재훈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이때 비서실장이 들어와 회장의 뜻을 전하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본사 비서실 실장 김태환입니다. 회장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회장님이요? 원래 사장급 이하 승진자에겐 보내시지 않는데 상무님은 워낙 특별한 케이스라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급기야 회장의 전화까지 걸려오고 회장님이십니다. 아이는 회장의 전화를 받게 되죠.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고하인 상무 축하해요. 자네가 이제 우리 그룹의 얼굴이야. 그런데 유리천정을 깬 걸크러쉬. 적어진 글을 경려히 말인 척 읽는 회장.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시죠? 심지어 그 내용도 기분 나쁜데요. 화장 하나 어단볼도 신경 써서 입으세요. 그냥 상무가 아니라 회사 모델이 된 것처럼. 모델이요? 다 받아들이세요. 기대가 큽니다. 끊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끄는 회장의 옆엔 한나가 있었죠.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야? 실장님답지 않네. 나 언제부터 출근하면 돼? 내일? 모레? 좀 기다려. 시끄러운 거 정리될 때까지. 같은 시각 비서실장은 아인에게 뭔가를 묻는데요. 마침 온 김에 결정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그건 다름 아닌 해고 수준의 이직 권고. 대학 교수로 가실지 아님 작은 대행사 대표로 가실 건지. 원래 임원이라는 게 임시 직원 아닙니까? 딱 1년.
그게 고상무님 임기니까 고민하고 대답 주세요. 둘 중 어디든 원하시는 곳으로 자리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는 그의 말에 황당해 하는데요. 지금 방금 회장님이랑 통화도 했는데 아, 고아인 상무님 생각보단 순수하시네요. 그게 무슨... 그런 그녀에게 비서실장이 꺼낸 말은 다 받아들이세요. 다 받아들이세요. 회장의 대본을 써준 사람이 바로 비서실장이었죠. 그래요. 다 받아들이세요.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큽니다. 그렇게 모든 게 꾸며진 승진이란 걸 안 아인. 곧 사무실에서 나가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그녀가 향한 곳은 최상무의 사무실. 아이고 제작본부장님 오셨습니까? 사실입니까? 뭐가? 하지만 최상무는 뻔뻔하게 대꾸했죠. 말을 똑부러지게 해야 알지. 사람은 흥분하면 실수해. 흥분 가라앉으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한 1년쯤 지나면 좀 차분해지지 않겠어? 1년이면은 딱 좋죠. 이에 분노에 찬 아이는 사무실을 나가는데요. 그때 꿈에 그리던 임원해봤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최상무가 아인을 조롱했죠. 남들 따라가려고 하지 마. 그러다 가랭이 찢어져. 조롱당한 아이는 최상무를 노려보다 나갔고 이후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증세를 보이는 아인. 급히 가방을 뒤졌지만 약은 없고 이에 아이는 서둘러 집에 왔는데요. 그러나 어젯밤 자신의 손으로 버렸던 약들. 좋은 세상 오래오래 살아야지. 결국 쓰레기장으로 가 쓰레기를 뒤졌고 선생님, 뭐 찾으세요? 간신히 약을 찾아 먹었죠. 괜찮으세요? 119 부를까요? 그러자 이때 지난 과거가 떠오르는데요. 엄마, 나 버리고 도망가는 거 아니지? 난 도망치지 않아. 나는 도망치지 않아. 안 도망쳐. 그렇게 엉망이 되어 돌아온 집. 하지만 분노는 멈추지 않았고 내가 적극 추천했어. 길 한번 제대로 터보라고. 고아인 상무님 생각보단 순수하시네요. 남들 따라가려고 하지 마. 그러다 가랑이 찢어져. 급기야 마시던 컵을 깨버리는데요. 그리고 다음날 사모님 계세요? 네. 아인이 걱정된 한 부장이 그녀를 찾아왔죠. 너는 나한테 할 얘기 있어? 이에 아인은 날선 반응을 보이는데요. 왜? 지금이라도 최상무 찾아가서 무릎 꿇고 꼬리 흔들고 싶어? 고아인 저거 썩은 줄이었네. 그러자 한 부장은 아인을 위로하고 오늘 회사 나오시는 거 쉽지 않으셨죠? 심지어 자신이 나서보겠다고 말하죠. 정도가 있는 법이에요.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이는 그런 한 부장을 말리는데요. 그래도 이건 하지 마. 오늘 최상무 만나서 저도 선 한번 넘어볼게요. 하지 말라고. 네가 여기서 나서면 내 꼴만 더 우스워져. 몰라? 그날 밤 옛 사수였던 정석을 찾아간 아인. 넌 지금 그게 입에 들어가? 맛있네요. 와인에 한우 먹으면서 기운 차려도 부족할 판에. 정석은 최상무와 싸우지 말라고 당부하죠. 잊어라. 잊고 최상무랑 싸우지 마. 그냥 1년만 하고 오라고까지 말하는데요. 대학 교수나 작은 대행사 대표 자리가 나쁜 자리도 아니고 그냥 1년만 제작본부장 해. 그 정도도 충분히 성공한 거잖아. 하지만 아이는 포기할 수 없었고 겨우 그 정도에 만족하려고 내가 다 포기하고 산 줄 알아요? 다들 내 뒤에서 일에 미친년이다 돈에 미친 돈쇼페이스다 쑥덕거리는 거 모르는 줄 아냐고요. 이어서 최상무에 대한 분노를 토해냈죠. 최상무가 뭔데 내 미래를 결정하냐고요. 그러나 정석은 최상무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데 아이나 어차피 너 회사 내에서 최상무 못 이겨. 싸움은 너 바로 나 돼. 알고 보니 과거 정석 또한 최상무에 의해 회사를 떠나야 했고
그런 정석에게 최상무가 다가와 약을 올렸었지요. 정석아, 광고 이거 오래 할 일이 못 돼. 그치? 나도 너처럼 좀 쉬고 싶다. 부러워. 이에 정석이 그의 멱살을 잡았지만 야, 장수! 네가 나한테 이 자식아! 바로 제압당해 회사에서 내쫓겼죠. 뭐해? 회사에서 쓸모없는 거 빨리 치워. 쓸모없는 거! 야! 쓸모가 없어! 이건 하지만 그날 일을 떠올린 아이는 오히려 독하게 대답하죠. 세상엔 패배했을 때 더 악랄해지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종자들이 역사를 만들어냈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 역사라는 거. 그렇게 다짐을 한 다음 날 아이는 비서에게 몇 가지 서류를 요청했죠. 인사팀에 말해서 제작팀 인사 파일 좀 갖다 줘요. 네? 인사 파일이요? 그리고 회사 내규도. 네. 그런데 왜? 고상무님이 제작팀 인사 파일 받아오라고 하십니다. 최상무의 사람이었던 아인의 비서. 가져다 줘. 회사 내규도 갖다 줘. 그녀의 보고에 최상무는 자료를 주라고 하는데요. 지도 상무 됐으니까 지 새끼들 승진시켜줘야 되겠지. 이후 받은 서류를 유심히 보는 아인. 한 부장 내 방으로 좀 와. 곧 한 부장을 사무실로 불러내고 뭔가 결심한 듯한 말을 건네죠. 이제 손 넘어가자. 그날 밤 아이는 권 CD가 있는 술자리에 참석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전과 달리 싹싹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동안 있었던 앙금들 다 넘겨버리시죠? 권 CD는 그런 아인의 모습에 흡족해하죠. 아이나, 나긋나긋하게 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럼 내일부터 회사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만 잘하면. 그럼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이는 웃으며 돌아갔는데요. 야, 변했어. 야, 좋은 데 가서 한 잔 더 해야지. 그럴까요? 우리 차기 제작본부장님. 잠깐. 여기에 아는 감독까지 불러내는데요. 시디님,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가겠습니다. 예. 갑자기 불려온 감독은 분위기를 띄우고 준비되셨습니까? 네! 아,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이름 부르면서 다 같이 뛰어내리겠습니다. 권지! 권씨님 사랑합니다! 권 CD 일행이 노는 동안 돈을 지불하죠. 오늘은 얼마나 나왔어? 평소보다 좀 더요? 나 언제까지 이 짓거리 해야 하나? 예, 부장님. 예, 지금요? 그렇게 권 CD가 신나게 논 다음 날 걱정되는 표정으로 권 CD를 찾아온 팀원. 왜? 또 광고주가 뭐래? 시디님, 인트라넷 아직 못 보셨어요? 뭔데 또? 그런데 권 CD를 포함해 어제 술자리에 있었던 CD들이 팀원으로 강등됐고 뭐야 이거? 이에 권 CD는 어젯밤 한 아인의 말이 떠올랐죠. 내일부터 회사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잉 미친년이. 그러자 당장 아인을 찾아가 따지기로 하는데요. 말로는 안 돼.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저 상무님은 아세요? 일단 가자. 아이는 사무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과연 아이는 그들을 깨부수고 상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야 뭐야 이거? 과잉 미친년이. 아인에 의해 팀원으로 강등된 권 CD. 그동안 있었던 앙금들 다 넘겨버리시죠? 내일부터 회사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에 권 CD는 같이 강등된 CD들과 아인을 찾아갔죠. 야, 고아인.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제정신이에요? 시끄러. 이제 나도 슬슬 움직여야겠네. 그 시각 인사상무를 찾아와 따지는 최상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제가 최상무님한테 결제받고 일하는 사람입니까? 싸늘한 반응을 보인 인사상무가 이후 매뉴얼을 꺼내 보여주는데요. 인사팀은 매뉴얼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관리 8항. 제작본부장은 제작팀 일원의 인사 권한을 총괄한다. 사실 오늘 아침 아인이 인사상무를 만났고 제작팀 인사권은 제작본부장에게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어서 제작본부장으로서 인사권을 주장했지요. 제 영어 직함이
치프 크리에이티브 오피서. 저는 인사부터 크리에이티브하게 갈 테니까 상무님은 매뉴얼하게 진행해 주세요. 그렇게 권한으로 CD들을 강등시킨 아인. 상무, 즉 제작본부장인 제가 주어진 권한을 행사했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야, 고아이! 회사 규율이 무너졌네요. 팀장이 본부장한테 반말을 하질 않나. 일 준다는 핑계로 업체 팔목 비틀어서 룸사롱 접대를 받질 않나. 이에 CD들이 증거를 묻는데요. 증거 있습니까? 그래요. 증거 있냐고요. 하지만 어젯밤 한 부장님 말씀 잘 아는데 보복이 드렸겠지. CD 아니 상무님. 아이는 접대비를 낸 감독을 찾아갔었고 내가 제작 본부장인데 왜 CD들 눈치를 보지? 그게 1년짜리니까. 눈치를 보던 그에게 솔깃한 말을 했죠. 소문이 맞다고 쳐. 1년 있다가 작은 대행사 대표로 간다고 치자고. 그 작은 대행사 대표가 일 몰아주면 CF 감독 강남에 건물 하나 사는 거 쉬운 일 아니야? 쟤네들한테 술 사먹이면서 지저분하게 일할지 나랑 깔끔하게 일할지 장 감독이 계산기 돌려보고 결정해. 그러자 감독은 직접 영수증을 보내줬는데요. 우리 그 접대비 영수증 모아놓은 거 어딨지? 성실하고 규칙적으로 빨아드셨던데. 관례지 않습니까? 관례! 이에 아이는 증거를 이용해 CD들을 협박했고 얻어먹은 술값들 제작비에 녹여서 회사로 청구됐을 테니까 배임으로 본사 감사팀에 보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관례대로 해고시켜드릴까요? 그때 최상무의 전화가 오는데요. 예, 상무님. 어디야? 고아인. 거길 왜 가? 당장 나와! 그렇게 최상무에게 불려나가는 순간 여러분, 아인이 그들을 약올렸죠. 세상에 공짜 술은 없는 법이에요. 숙취가 생각보다 길게 남네요. 그죠? 이후 비서를 부르는데요. 들어와서 쓰레기 좀 치우세요. 곧이어 들어온 비서는 어제 최상무에게 아인의 일을 보고한 사람이었고 회사 내규도 내규? 비서가 쓰레기를 치우던 그때 정리해야 될 쓰레기들이 참 많아. 그죠? 아인이 그녀의 정체를 아는 듯 말을 걸었죠. 그리고 같은 시각 최상무를 만나 아인을 꼰지른 CD들. 저거 그냥 두실 거예요? 아니 술 좀 얻어먹은 거 가지고. 하지만 최상무는 이미 딴 맘을 먹었죠. 나까지 휩쓸려갈 판인데. 떨어지는 가랑잎도 조심하고 있어. 괜히 큰 소리 나면 나가려니까. 일단 김 CD, 주 CD. 예. 네. 중국 지사가 있어. 네? 그는 놀라는 CD들에게 곧장 짐을 싸라고 말했고 쪽팔리게. 니들 팀원이었던 애들 밑에서 일할래? 바로 짐 싸. 지금요? 기회는 살아있어야 오는 거야. 그렇게 CD 2명은 바로 짐을 싸야 했는데요. 그 모습에 괜히 숨이 막히는 팀원들. 하지만 단체방은 축제 분위기였죠. 그래도 속 시원하지 않아요? 아, 너무 좋아요. 속이 다 시원하네. 부상무님 덕분에 우리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네. 이에 한 부장이 회식을 제안하고 예쁘게 생긴 투표 어떻게 한잔 해야 되나? 안 돼요. 아들이랑 놀아줘야 돼요. 아, 큰일이네. 상무님 판공비 이번 달엔 우리 팀비로 들어와서 엄청 나가겠다. 팀비를 남기는 거는 회사원의 자세가 아니긴 한데. 그래서 기획팀들이랑 같이 먹기로 했어요. 아직 인사도 못했잖아. 대리와 부장의 유혹에 결국 은정도 회식에 참여하기로 하는데요. 그렇다면 콜. 단 1차에서 전투적으로 때려먹고 난 집에 가서 장렬히 전사할 거니까 잡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하지만 이때 잠깐만요. 네 어머니. 네? 아들의 유치원에서 은정을 불렀죠. 아지가 유치원에서 싸웠다는데 꼭 너 보고 오랜다. 은정의 아들 아지는 여전히 친구와 싸우는 중인데요. 너네 엄마 어딨어? 나 엄마 없어. 아니야. 엄마 있어. 있긴 뭐가 있어. 재롱자 하실 때도 체육대회 때도 한 번도 안 하잖아. 그때 엄마가 있긴 어디? 여기 있어. 은정이 들어와 소리쳤죠. 우리 아지가 왜 엄마가 없어? 아주어머님 죄송한데 일단은 선생님 제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아지는 이미 은정에게 삐져 있었고 야, 왜 유치원생이 사춘기 중딩처럼 걸어? 그렇게 아지는 뚱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일이야. 아니 우리 강아지 얼굴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 뒤이어 은정이 들어와 말을 걸었지만 엄마랑 얘기 좀 해. 싫어. 나가. 나 엄마 없어. 우리 엄마 아니야.
아재는 은정을 밀어내고 방문을 잠갔죠. 이 와중에 회식 자리에선 은정을 찾았고 아, 카피님 안 오실 거예요? 다들 카피님 찾아요. 커피님 보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또 나가야 돼? 이후 은정이 멍하니 앉아있자 남편이 다가와 한마디 하는데요. 너도 나도 아지도 다 힘들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퇴근도 주말도 없이 일하려고 몸성하면서. 네가 결심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 그 말은 일을 그만두라는 의미였지만 은정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아까웠죠. 유치원 2년, 초등 6년, 중고등 6년, 대학 4년. 회사 생활 10년 만에 접으면 원금도 못 뽑는 건데. 그렇게 은정의 고민이 있던 다음 날 한나의 비명소리에 비서 박 차장이 나와 묻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말도 안 돼. 왜요? 한나를 기겁하게 만든 건 바로 아이돌의 SNS 팔로워 수. 이건 아이돌 SNS인데 보라고! 어제까진 내가 얘보다 팔로워가 더 많았다고. 근데 음원 하나 내더니 내 위로 올라섰잖아! 이에 한나는 극약 처방을 생각해냈죠. 어쩔 수 없네. 극약 처방을 해야지. 나가서 요거트 사와. 우리 회사 거. 왜요? 잠시 후 라이브 방송을 킨 한나. 여러분, 안녕. 오늘은 몰카 한번 해보려고요. 한나가 하려는 건 다름 아닌 몰카인데요. 과연 재벌은 요거트 뚜껑 핥을까요? 핥지 않을까요? 기대하세요. 한나는 곧이어 들어온 아빠 강 회장에게 요 플레를 건넸고 아빠, 이거 드세요. 갑자기 왜 존댓말이야? 어서. 야, 이거 오랜만이다. 그 순간 몰카가 제대로 성공했죠. 여러분, 보셨죠? 요거트 만드는 회사를 가진 우리 아빠도 뚜껑 핥아 먹습니다. 아빠, 인사해. 누구신데? 대중? 야, 그 어르신 돌아가신 지 한참 됐어. 대통령 퇴임하시고. 일반 시민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용호입니다. 다들 욜로 그런 거 하다 골로 가지 마시고 아끼면서 사세요. 안녕. 이후 한나는 속이 후련해지는데요. 날씨 좋다. 사고를 쳐도 예고를 좀. 사고라니? 봐봐. 한 방에 역전하잖아. 아, 개운해. 그렇게 한나가 목적한 바를 이룬 한편 한나의 몰카 덕에 매출이 올랐고 이번에 한나 씨 덕분에 저희 냉장고 신제품 매출 3% 올랐습니다. SNS에서 영향력 큰 인플루언서입니다. 이것도 좀 보시죠. 이에 강 회장도 한나에 대한 기대가 생겼죠. 대행사로 언제부터 출근이지? 며칠 내로 출근하십니다. 거지 발사기라도 못 쓸 줄 알았던 게 효도하네. 같은 시각 회사에선 새로운 CD에 대한 얘기가 한창인데요. 그럼 CD 3명 새로 뽑겠네요? 그렇겠죠? 상무님은 뭐라고 하셔? 에이, 우리한테 무슨. 저분한테 하시지. 마침 한 부장이 아인에게 불려왔고 오늘 나랑 야근 좀 하자. 야근이요? 들어봐봐. 그에게 아인이 보여준 건 둘로 나눠진 제작팀 정보. 뭐 하시려고? 헛 꿈꾸고 있을 애들한테 현실을 알려줘야지. 아인은 이번 인사를 통해 제작팀을 둘로 쪼갤 계획이었죠. 둘로 쪼개놓으려고. 지금은 전부 최상무 거니까 다 가지지 못할 거면 절반이라도 가져야겠지? 그날 밤 한 부장이 아인의 방식을 말렸지만 다 안 된다. 상무님, 같은 편을 늘려도 부족할 판에 왜 자꾸 적을 늘리려고 하세요? 내 편이 회사에 어딨어. 인간은 간단해. 힘 있는 사람 편에 쓰는 거야. 다 그러진 않습니다. 아니, 인간은 다 그래. 두고 보면 알아. 아인은 자신의 기준대로 인사평가를 이어갔는데요. 다음. 그렇게 평가를 마친 다음 날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아인을 설득하는 안 부장. 실패하면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요?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위협적인 거잖아요. 꺼내서 목을 내리쳤는데 멀쩡하다. 그럼 이후에 어떻게 통제하시려고요? 하지만 아인은 이미 결정을 내렸고 지금은 통제가 돼? 1년짜리 본부장인 거 다 아는데 머리 굵은 최상무 라인인 공채 출신 부장급들에게 내 말이 먹히겠냐고. 얘네들 데리고 일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이걸 통해 확실한 편을 만들 생각이었지요. 얘네들 밀어내면 새로운 자리 생길 거고 그 자리에 비공채 출신들 승진시키면 걔는 다 내 편이야. 다 못 가질 거면 절반이라도 확실하게 가져야겠지? 또한 그녀는 성공에 확신이 있었는데요. 자, 좋아요. 임원들을 다 설득했다고 해도 뭐 물론 그것도 어렵겠지만 만약에 대표님이 거절하시면 그럴 리 없어.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할 거니까. 그렇게 결제는 넘어갔고 잠시 후 뭐야 이거? 이거 회사 그만두라는 소리야? 이거 지금 대놓고 시비 거는 거죠? 인사평가에 부장들이 난리가 났죠. 누가 뭐 그냥 가만히 있을 줄 아나. 절대 그냥 못 넘어가. 그들은 인사상무에게 찾아가 따지는데 인사평가를 했다고? 평가 시즌도 아닌데? 그것도 공채 출신 부장들만요. 자, 잠깐만 확인 좀 해보고.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그때 나타난 아인. 저한테 전화하려고 하셨죠? 하지만 이번 건은 인사상무도 반대하고 인사평가 승인해 주세요. 일단 좀 드러나 봅시다. 그것도 공채 출신 부장들만 골라서 이런 그 이유. 쓸모없으니까. 겨우 그런 이유로 이러는 게 말이 됩니까? 회사가 그런 곳 아닌가요? 이번 건은 절대 통과 못 시켜드립니다. 이에 아인이 임원 소집을 말하는데 그럼 임원회의 소집해 주세요. 인사상무는 그 말에 아인을 비웃었죠. 회계법인 출신 재무상무님 제외하곤 모두가 공채 출신입니다. 지금이라도 멈추세요. 역으로 상무님 해임 결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집해 주세요. 임원회의. 아인은 끝내 임원회의를 소집했고 알아서 자빠져주면 나야 땡큐지. 대표님이야 임원회의 잡아줘. 당장. 잠시 후 아인의 뜻대로 임원회의가 열렸죠. 자, 시작합시다. 회의가 시작되자 인사상무가 바로 문제를 짚는데요. 저번 CD들 인사는 이해합니다. 뭐 다들 알지만 쉬쉬한 문제였죠.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이건 아니죠. 공채들 이렇게 천대하면 누가 회사에 충성심을 보이겠습니까? 그게 문제인데. 뭐요? 공채라서 누구 라인이라서 회사에 피해주는 일을 해도 승진시켜주니까 회사가 이 꼴 아닙니까? 말씀이 과하시네요. 그러자 공채 부장 중 한 명을 언급하는 아인. 차성우 부장. 이거 내일까지 써가지고 줘. 이건 뭔데요? 광고도 청첩장. 그리고 너는 뭐 웨딩 전 사진이니까 뷰티 광고 포스터처럼 만들어. 그걸 왜 제가 왜? 광고주가 결혼한다잖아. 그 정도도 못해? 그는 실력이 아닌 아부로 부장이 된 케이스였고 그로 인해 팀원들만 갈려나갔는데요. 실력은 없는데 광고주는 잡아야 되니까 별 지저분한 일들 다 시키고. 그러다 보니 네, 내일 면접 가능합니다. 돈 쓰고 시간 써서 힘들게 가르친 대리급 카피랑 아트 다 퇴사하는 거 아닙니까? 뒤이어 언급되는 또 다른 부장. 은수연 부장. 그러게 왜 유난을 떨어서 적고를 당해. 은 부장 사내 정치질 때문에 최근에 부장 하나 경쟁사로 이직했죠. 그 이직한 직원 내 팀이랑 붙어서 뺏긴 경쟁 PT 빌링만 약 350억. 아인은 이런 사내 정치질로 망가진 회사 전체를 비판했죠. 여러분들이 이뻐하는 은 부장 사내 정치질로 날린 돈이 350억. 그거 너무 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계열사 물량 제하면 광고주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모르세요? 여기서 VC기에 개판된 거 저만 알고 있는 사실입니까? 더 설명해 드릴까요? 그리고 뭐 아무리 그래도 그 지금 인사는 사표 쓰겠습니다. 자리를 내걸고 강수를 던지는데요. 6개월 내로 매출 50% 상승 걸고 결과 못 내면 책임지고 회사 나가겠습니다. 그런 한편 인사평가로 어수선한 분위기인 사무실. 대표님 빨리 점심 먹으러 가죠. 분위기 어수선한데. 그래야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광고주 수정 들어왔어요? 이때 은정이 뭔가를 숨기는데 뭔데요? 아니다. 곧 알게 될 건데. 아니 뭔데요? 그녀가 숨긴 건 다름 아닌 사표였죠. 아 미쳤어요? 사표를 왜 써요? 아니 하루 이틀한 고민도 아니고 이젠 때가 된 것 같아. 아들 때문에요? 아들 때문에 결국 퇴사를 결정한 건데요. 애들한텐 하루 종일 옆에 있어주는 엄마가 최고니까. 입맛도 없다. 이거 봐요 이거 봐. 사표 쓴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입맛 없어서 밥도 2공기밖에 못 드시잖아. 내가 요즘 그래. 그렇게 은정이 시무룩한 한편 화끈하게 제안을 하는 아인. 결과로 오직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를 맡고 싶으시다면 저처럼 여러분들 자리를 거시든가. 대신 제가 성공하면 누가 회사 나가실래요? 그런 아인에게 나서는 임원은 한 명도 없었지요. 우리 최 상무님께서 자리를 거시겠어요?
제가 실패한다에 자리를 한번 걸어보시죠. 없으신가요? 그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맡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자리를 거세요. 이때 유일하게 공채 임원이 아닌 재무상무가 아인의 의견에 찬성했고 저는 찬성이요. 명쾌하지 않습니까? 새로 선출된 제작본부장이 명확한 매출 상승률과 기간을 숫자로 명시했고 실패 시 사표 쓰겠다고 약속도 했고 제가 숫자만 보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딱 떨어지는 게 좋네요. 어떠세요들? 그 순간 고 장군이 네. 지금 하신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네. 이게 고상무 혼자 책임을 그렇게 하세요. 대표의 승인까지 떨어졌죠. 승인합니다. 대표 권한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그런 한편 눈싸움이 이어지는 한나의 집. 얼굴 탄다 타. 눈에서 레이저 나오겠어. 한나는 오빠의 질문에 까칠하게 답하는데요. 요즘 뭐하고 놀아? 나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지. 오빠처럼 돈 받아야 놀아주는 애들하고는 안 놀아. 그러자 야 강한나 너 말 자꾸 개가. 오빠의 예비 신부가 화를 냈죠. 이거 결혼할 당사자 사이는 걱정이 안 되는데 이 시누이 사이가 걱정이 됩니다. 초중고 동창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할아버지이자 BC그룹 창업주 근철은 딱히 신경 쓰지 않는데요. 계속 싸우라. 이기는 편 우리 편이야. 근철이 눈치를 주는 사람은 장손뿐이었지요. 장손. 네. 많이 먹어. 싸우려면. 이후 강 회장은 사돈이 될 회장과 대화를 나누는데 우원 회장님이 가진 저희 회사 지분으로 제 편에 서주시고 강 회장님이 가지신 저희 회사 지분으로 제 편에 서주시면 예. 분위기가 좋던 그때 회장님. 뭐? 난데없이 검찰의 소환을 받은 사돈.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영장 발부됐습니다. 같이 가시죠. 굳이 여기로 왔다. 대놓고 망신 주겠다 이거야? 공무집행에 시간과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그렇게 사돈은 상견례 자리에서 검찰로 떠났는데요.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골치 좀 썩으시겠네요. 도울 일 있으면 도겠습니다. 같은 시각 부장들은 아인을 찾아왔고 상무님 계십니까? 방금 퇴근하셨는데. 이에 비서가 아인이 남긴 걸 알렸죠. 부장님들 오시면 저거 보시라고 하셨는데. 꼴같이 다네 진짜.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게 하는 사람의 단점을 생각한다. 실력 보여주길 한참이나 기다렸는데 단점만 봤네요. 아인의 멘트에 열받아 하던 이때 상무님. 최상무가 왔는데요. 방금 퇴근했답니다. 카피 좋네. 요 카피 컨펌 좀 해주고 올게. 곧이어 아인을 찾아간 최상무. 고상무 퇴근해? 그리고 최상무는 화를 주체하지 못했죠. 장난하냐? 놀리는 거야? 한번 해보자는 거냐고. 상무님이 회사에서 얼굴 붉히실 때도 있네요. 너 같은 그러기로 했어. 네, 파이팅 하세요. 이에 최상무가 임원 기간으로 협박했지만 여기서 더 까불면 1년 후 자리도 약속 못해? 들고 있는 카드가 겨우 그게 다예요? 너 진짜. 상무님, 아인은 되려 경고를 남겼는데요. 비바람 불면 알게 돼요. 하우스에서 곱게 자란 꽃과 길바닥에서 자란 들꽃의 차이를. 뭐? 기다리세요. 곱게 자란 그 멘탈에 비바람 몰아쳐드릴 테니까. 그러나 이후 광고 중이던 회사의 회장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우원그룹 김우원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우원그룹이 거액의 자금을 회사가 송금한 것으로 위장. 이에 아인은 광고 중단을 걱정했지요. 회장 구속되면 진행하려던 광고들 다 전면 중단할 텐데. 심지어 내지른 게 있어서 실패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요. 사표 쓰겠습니다. 6개월 내로 매출 50% 상승 걸고 결과 못 내면 책임지고 회사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이러면 매출 50% 상승 어려운데. 이 와중에 아인이 향한 곳은 친구 수진의 병원. 여전히 제때 안 먹고 제때 못 자고. 수진은 약을 받으러 온 아인에게 화를 내는데요. 내가 이거 그냥 약 아니라고 했지. 의사 말을 개똥으로 듣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알아서 못하니까 이러지.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알렸지요. 방법은 하나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 용서해.
누굴? 그 여자? 7살 때 아인을 버리고 갔던 엄마. 7살 때 딸 버리고 간 그 여자를 용서하라고? 금방 온다고 기다리라고 해놓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 한 번 없는 그 여자를? 그러나 수진이 말한 사람은 아니, 너 자신. 엄마가 아닌 아인 자신이었는데요. 아무도 다가오지 못하게 하면서도 사람들한테 버림받을까봐, 잊혀질까봐 두려워서 일이랑 공부에 사력을 다해 매달리는 네 안에 그 여자. 용서해. 닥쳐. 너 지금 선 넘었어. 그래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용서해. 널 위해서. 그러자 아인이 약을 챙기며 일어났고 너 이러면 나 이제 여기 안 와? 보지 마. 나 다신 여기 안 올 거야? 너 다신 안 봐? 독한 년이 이때도 있네. 병원을 나오며 눈물을 흘렸죠. 용서? 그렇게 다 용서하면 나한테 뭐가 남지? 그리고 여기 은정도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시는데요. 이때 그녀의 남편이 들어왔고 왜 왔냐? 이 도둑놈아. 은정은 그에게 원망을 쏟아냈죠. 네가 훔쳐갔잖아. 뭘? 초딩 때부터 꾼 내 꿈. 네가 책임진다며. 낳기만 하면 네가 다 키운다며. 미쳤어. 네가 그렇게 꼬셔가지고 결혼도 일찍 하고 애도 낳은 거잖아. 하지만 솔직히 다 키웠잖아. 나랑 엄마가. 남편의 말에 할 말이 없었는데요. 그건 인정. 나라고 너 회사 그만두게 하고 싶겠어? 이후 남편이 위로를 해줬지만 가족이랑 잘 살라고 일하는 거지. 일하려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있어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딨어. 우리 회사에 은정도 꿈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았지요. 나는 막 뒷걸음치는데 혼자 저 앞으로 막 달려가고 내가 꿈꾸던 그런 그렇게 실컷 운 다음 날 은정은 여전히 삐져있는 아들을 붙잡는데 거기 스톱! 뒤로 돌아. 그녀가 꺼내 보여준 건 조은정 차장은 일신상의 사장으로 인하여 사직을 신청합니다. 사직서? 다름 아닌 사직서였죠. 엄마 월급 노예 아니다? 우리 엄마 백수다. 이제 집에 있는다. 결국 은정은 오늘 사직서를 내기로 하는데요. 팔자 참 기구하다. 기구해. 한편 한 부장에게 승진자 명단을 부탁하는 아인. 오늘날로 부장 승진자 명단 작성해서 보내줘. 난 CD 명단 작성해야 되니까. 벌써요? 그래야 내부에서 통제하지. 이에 한 부장이 의아해하는 와중 사무실은 난리가 나는데요. 카피 수정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되지. 웬 말이 많아? 제가 왜 아트한테 카피 컨펌 받아야 됩니까? 연차가 높아도 아트는 아트고 카피는 카피죠. 안 그래요? 지금은 CD 자리 공석이니까 내가 대신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새 CD님 오시면 그때 수정할게요. 차장님 참으세요. 그걸 본 한 부장은 방금 아인이 한 말이 떠올랐죠. 영화가 감독의 예술이면 광고는 CD 예술인데 CD 못 따는 거 확정된 부정들만 누가 듣겠어. 하긴. 아니 CD도 아니면서 자꾸 컨펌하겠다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이거 놔요. 진짜 둘로 갈라버리시는구나. 그러자 잠시 후 부장들은 최상무를 찾아갔고 상무님 고상무 이대로 두실 거예요? 자네들 심정은 이해를 하는데 대표님께서 결정을 해버려서. 최상무는 그들에게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한편 광고주들에게 전화를 돌리던 아인. 이사님 안녕하세요. 고아인입니다. 그런데 어째 다들 피하는 느낌이었고. 전무님 언제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나중에 한번 하시죠. 나중에. 제가 회의 중이라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뭐지?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은데. 이상함을 느낀 순간 재훈의 연락이 왔죠. 지금 저한테 전화하려고 하셨죠? 잠시 후 재훈과 따로 만나는데 이번엔 호불호 드러내기 쉬우시라고 싼 데로 왔습니다. 오래된 집인가 보네요. 제가 회사 처음 시작했을 때 여기가 구내식당이었죠. 그리고 재훈은 아인에게 놀라운 얘기를 해줬죠. 갑자기 절 보자고 하신 이유가? 최창수 상무님?
그분이 회사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재훈을 찾아와 광고를 줄이라 했다는 최상무. 오랜 마케팅 쪽 투자 줄이시는 걸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상무님한테 전화드렸죠. 뭔 일 있구나 싶어서. 재훈은 그 말에 바로 회사 문제를 눈치챈 거였는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쪽에선 광고주를 광고주님, 신이라고 부른다면서요. 신한테 찾아와서 일용할 양식을 끊어달라고 하는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에서 벗어난 언행은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감사합니다. 제가 도움이 좀 됐나요? 네. 큰 도움. 전화 좀 받을게요. 그때 걸려온 한 부장 전화. 어디세요? 점심 약속 있어서 밖에 나왔어. 빨리 들어오세요. 큰일 났어요. 부장들의 불만이 터지고 만 거였죠. 여기 사인 좀 해줘.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인사이동 받은 부장들이 주도한 것 같은데 다른 직원들은? 최 상무님 눈치 보느라고 다들 사인한 것 같습니다. 급히 도착해보니 권 CD가 아인의 해고 결의안을 내밀었고 제작팀원들이 사인한 상무님 해고 결의안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은 이때 최상무가 나와 인사권을 말하는데요. 정당한 인사권 행사지. 임원이 무슨 신인 줄 알아? 멋대로 인사평가를 해버리고 내가 너무 큰 자리를 맡긴 거야? 이에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는 아인. 여러분들 의견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고 못 들었어요. 업무 시간인데 가서 일들 해야지. 그러나 팀원들은 아인이 아닌 최상무의 말을 들었고 자자자자 다들 업무 먹게 합시다. 이어서 최상무가 아인을 약 올렸죠. 어때 내 카드가? 이제 와서 보니까 1년도 엄청 귀하게 느껴지지. 수고해. 이에 아인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데요. 괜찮으세요? 봤어? 사람이란 게 어떤 건지 봤냐고. 결국엔 다 이런 거야. 지들 이익 가는 대로 움직이는 거라고. 아닙니다. 한 부장이 조언해도 그녀는 막무가내로 나왔죠. 저 사람들 무서워서 저래요. 상무님, 최 상무님 두 분 다 무서워서. 그럼 누가 더 무서운지 보여주면 되겠네. 상무님. 나가 있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지금부터 보여줄 테니까. 이후 또다시 약을 꺼내지만 지난 일이 떠오르자 진정됐고 딱 1년. 그게 고상무님 임기니까. 길 한번 제대로 터보라고. 어때 내 카드가? 이때 대표가 아인을 불러냈는데요. 상무님, 대표님이 잠깐 뵙자고 하십니다. 왜요? 이번 일은 고상무님 계획에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상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난 가만히 지켜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대뜸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대표. 그거 아세요? 아버지가 무서우면 형제끼리 싸우지 않는가? 외부에 강한 적이 있으면 내부는 똘똘 뭉치죠. 특히나 명분이 있으면 더 좋고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나가보겠습니다. 그러자 이후 아이는 계속 대표가 한 말을 생각했고 내부의 불만을 외부의 적으로 돌린다. 명분이라 그게 있다고 감당이 될까? 반발을 막을 수 있으려면 고민만 이어지던 그때 한나의 발령 소식을 보자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요. 딱 좋을 때 출근해 주시네. 이후 한 부장이 아인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예, 지금 가져가겠습니다. 예. 이에 은정이 말을 걸었지만 저기 부장님. 왜? 아니요, 그게 별일 아니면 내일 얘기하자. 내일 봐. 퇴근해. 결국 사직서를 내지 못했지요. 아주 별일인데. 그쵸? 카피님 솔직히 사표 내기 싫죠? 아휴, 이놈의 회사는 다니기도 어렵고 사표 내기도 어렵네. 조금만 더 생각해보세요. 생각이야 할 만큼 했지. 장우야, 너는 결혼하지 마. 그냥 연애만 해. 간다. 내일 봐. 그렇게 은정이 퇴근한 한편 아이는 해임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 확신하고 이제 어쩌시려고요? 해임 결의안 제출하면 절대 통과 안 돼. 평사원들이 임원을 해고하는 선례를 남긴다. 최상무랑 임원들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 그럼 왜? 엄포지. 까부지 말고 꼼짝 말고 있으라는. 뒤이어 광고주 메일 주소를 묻는데 우리 회사 광고주 메일 주소들 갖고 있지. 예. 근데 그건 왜? 설마 이 싸움에
광고주들 끌어들이시려는 해고철에서 받아내려면 제작팀 애들에게 당근 좀 줘야겠지? 절대 안 됩니다. 광고주 건드리는 건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차원이 다르지. 그래서 차원이 다른 사람에게 뒷정리시킬 거야. 아이는 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생각이었지요.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한나. 내일 출근하는 인플루언서 공주님. 같은 시각 최상무는 비서실장과 한나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데요. 한나 상무, 내일부터 출근이다. 내가 잘 우쭈쭈 할게. 강한나, 겉으로 실질거린다고 쉽게 보지 마. 왕 회장 비님이야. 이에 최상무는 한나의 환영회를 계획했고 그럼 내일 오후 1시쯤 출근하시라고 전해줘. 왜? 성대하게 환영해 드려야지. 그렇게 최상무가 편하게 술을 마시는 한편 광고주들에게 메일을 쓰고 있던 아인. 강한나가 내 생각보다 멍청하면 못 받아먹을 텐데. 문득 한나의 실력이 걱정된 그녀는 한나의 SNS를 들어갔고 요거트 만드는 회사를 가진 우리 아빠도 게시글을 보며 한나의 능력을 확인하는데요. 이슈도 만들 줄 알고 여론도 읽을 줄 알고 겉으로 막내니 코스프레 하면서 속엔 구렁이 한 마리 앉아있고. 그리고 금일 오후 1시 1층 로비에서 강한나 상무님 첫 출근 환영회 있습니다. 마침 온 환영의 문자에 기회라 여겼지요. 기회네. 다들 보는 앞에서 임팩트 있게 환영해드려. 그리고 다음날 한나는 출근 의상을 고민 중인데요. 이 중에 뭐 입을까? 뭐 입고 싶으신데요? 내가 입고 싶은 건 여기 없지. 그럼 어디 있는데요? 오늘만큼은 입고 싶은 옷을 참으려던 한나. 첫 출근 날은 인상을 팍 심어주게. 이런 거 입어서 내리에 그냥 딱 박아줘야 되는데. 그런데 상무님. 나? 박 차장이 조언을 했죠. 상무님은 상무님다울 때가 제일 보기 좋아요. 강한나답게. 시작부터 그렇게 가시죠. 그럴까? 한편 여유롭게 운동을 하러 온 최상무. 오랜만에 평화롭네. 하지만 곧 사건이 터지는데요. 잠시 후 광고주들의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죠. 뭐야 이거 아침부터? 메일 내용에 단단히 화가 난 광고주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러려고 광고비 줄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뒤통수 치려고 마케팅비 줄여라 어쩌라 한 거냐고요? 욕을 먹은 최상무는 곧장 아인을 찾았지만 있어? 아직 출근 전이십니다. 일 저지르고 회사도 안 나와. 아인이 없자 괜한 비서에게 화를 내는데요. 출근하면 나한테 바로 연락해. 네. 대답 똑바로 안 할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인이 광고주들에게 보낸 메일은 사원들에게도 빅뉴스가 됐죠. 진짜야? 정말 광고주한테 그렇게 메일 보낸 거야? 그 내용은 바로 두 가지 업무 거절. 금일부로 VC 기획은 두 가지의 업무는 거절합니다. 첫째, 금요일 업무 지시 후 월요일까지 제출 요구 거부. 오랜만에 칼타는 불금인데 뭐 할 거야? 잠이나 자야죠. 차장님은요? 나는 우리 TBC 새로운 안들 좀 보내줘요. 혹시 언제까지? 뭘 물어봐요. 월요일 오전에 마케팅팀 회의 있으니까 그때까지지. 둘째, 광고주 개인적인 업무 지시 거부. 네 부장님. 우리 아들 논술 숙제 보냈거든. 네? 그거 기반으로 깔끔하게 다 있어줘. 네. 이에 사원들은 난리가 났죠. 그러나 부장님, 이 무슨 핵폭탄을? 광고주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해선 안 되는 일이었는데요. 아니 직원들이야 고상무님 용비어 청가를 부르지만 아무리 그래도 광고주를. 봐봐, 나 분명 가만히 있거든. 나도 떨린다. 부장님 이 무슨 뭐 핵폭탄? 뭐 용비어천가? 이에 한 부장은 뭔가를 내밀었죠. 우리 방식대로 상무님 돕자. 사인 받아줘. 그건 바로 아인의 해임안에 대한 철회서. 아인은 사원들의 마음을 얻어 철회서에 사인을 받을 계획이었던 건데요. 이래서 그러셨구나. 내부의 갈등을 외부의 적한테 돌려버리시네. 그리고 잠시 후 로비에선 한나의 환영회 준비가 한창인데 과한 환영회에 일부 임원들이 불만을 가졌죠. 좋다. 샴페인도 터뜨릴까요? 샴페인. 예. 왜 아주 카퍼레이드라도 하지? 최상무님, 이거 너무 전 근대적 행사 아니에요? 고상무는 안 보이네요. 여기요. 그때 아인이 도착하고
아인은 오자마자 최 상무를 약 올렸는데요. 최 상무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끝나고 얘기 좀 해. 끝나면 그럴 정신 더 없으실 텐데요. 하지만 들어오십니다. 마침 한나가 들어와 반박하지 못한 최 상무. 한나의 등장에 다들 주목하는데 그 순간 은정이 대리와 신호를 주고받고 주변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내밀었지요. 동의하시죠? 당연하죠. 상무님한테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렇게 사인을 받는 와중 한나가 박수를 받으며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대표와 반갑게 인사하는 한나.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이제 존대해야겠네. 바나나우에 빨대 꽂아주시던 분인데 어색하게. 편하게 부르세요. 그럴 순 없죠. 가시죠. 이후 상무들 소개가 이어졌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기획본부장님. 그 사이 팀원들은 사인을 순조롭게 받았지요.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아인과 한나가 인사를 하는데요. 고아인 상무님이시죠? 반갑습니다. 고아인입니다. 그런데 상무님 처음이시죠? 무슨? 대행사 아니 회사 생활. 굳이 한나를 도발하는 아인. 저야 미국에서 MBA도 하고. 그러면 모르는 거 많으실 테니까 앞으로 물어보면서 일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키지도 않은 일 하다가 괜히 사고 치지 마시고. 이에 직원들이 술렁였고 한나는 아인의 손을 부러져라 꽉 잡았지요. 과연 아인은 한나를 이용해 무슨 일을 꾸미려는 걸까요? 또한 그녀의 도발에 한나는 어떻게 반응할지. 직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들어왔던 한나. 모든 임원들이 회장님 딸인 그녀에게 잘 보이려 하는 와중 여기는 이번에 네, 이쪽은 알죠? 고아인 상무님이시죠? 아이는 제대로 밉보이는 짓을 하는데요. 반갑습니다. 상무님 처음이시죠? 무슨? 회사 생활. 모르는 거 많으실 테니까 앞으로는 물어보면서 일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키지도 않은 일 하다가 사고 치지 마시고. 그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대로 쪽을 줬죠. 앞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방으로 오세요. 그럼 저는 바빠서 먼저. 잠시 후 한나는 웃음을 유지한 채 SNS 본부장실로 들어가는데 문이 닫힌 순간 분노가 폭발해 버렸죠. 곧장 아인을 자르라고 윽박지르는데요. 박 차장, 저거 잘라. 당장 빨리. 본사 인사팀이랑 통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못 자른답니다. 왜? 왜? 사람 그렇게 막 못 잘라요. 아인을 자르기엔 현재 회사의 얼굴이 바로 아인이었고 고아인 상무가 지금 그룹의 얼굴이랍니다. 무슨 얼굴? 여성 친화적 실력 우선주의 그룹이라는 이미지 담당이라고. 기사 몇 개 나왔다고 뭔 얼굴이야. 저런 미친년이. 기사 몇 개 나온 사람 한 달도 안 돼서 해고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무엇보다 한나에게 제일 필요한 인물이었지요. 상무님 평생은 거치지 않고 바로 임원 달아주기 위한 얼굴 마담이라는데 이건 상무님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한나가 열받아 하는 한편 한 부장은 하필 최상무, 권CD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탔고 야, 한 부장. 니네 상무님 관리 좀 해야겠다. 얘가 문제야. 상사 잘못 만난 거 말고. 두 사람의 아인 뒷담화를 들어야 했는데요. 똥개도 주인은 알아보는 법인데 이건 뭐 아무한테나 이빨을 드러내니 참. 그런데 한 부장, 이제 결정해야지. 한 부장과 아인을 이간질하는 최상무. 고아인 슬슬 손절해야 하지 않겠어? 그래도 선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 일은 너무 넘었잖아. 광고주일이나 한나 상무님한테 한 말이나 천천히 생각해봐. 당장 대답하라는 건 아니니까. 최상무는 마지막까지 한 부장을 흔들었지요. 같이 광고 오래 하자. 이후 한 부장은 곧장 아인을 찾아갔고
수고했어. 아인이 혼자 여유롭자 펜스를 뺏으며 화를 내는데요. 습관을 못 고치실 거면 싼 걸로 하세요. 제발. 감당하기 좀 쉬운 걸로. 내가 감당 못할 짓만 벌이는 것 같아? 어차피 시한부 상무인 거 그냥 막 나가자 이렇게 스탠스 잡으셨어요? 특히 한나에게 한 막말은 이해할 수 없었죠. 회장 딸 면전에다 대고 그렇게 막말을 날려놓고 어차피 최 상무한테 붙을 사람 꼬리 흔들면서 반겨줘도 모자랄 판에. 이때 아인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요. 꼬리 치는 개는 평화로울 때나 필요하지. 네? 사냥하러 먼 길 떠나야 하는데 꼬리 치는 개가 왜 필요해? 사냥엔 이빨을 드러내는 사냥개가 필요한 법이야. 알려줘야지. 내가 왜 필요한지. 아인은 한나를 이용할 계획이었지요. 욕심만만치 그룹 내에 지편 하나 없는 공주님이야. 아니 그러면 그 한나 상무님한테 맡기신다는 일은? 열이 좀 식어야 대화가 되겠지? 그 시각 아빠 찬스를 쓰려던 한나.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이럴 땐 역시 아빠 찬스를. 하지만 안 됩니다. 절대. 박 차장이 진지하게 조언을 했고 성공하고 싶으시면 상대에게 실망할 여지를 주지 마세요. 특히나 회장님한테는 더. 이런 사소한 일도 직접 해결하지 못하면 회장님께서 상무님 믿고 큰일 맡기시겠어요? 이에 한나는 사건을 해결해줄 다른 사람이 떠올랐죠. 그럼 실망의 여지를 줘도 되는 사람한테 가면 되는 거잖아. 가자. 어딜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 간달프에게로. 한나가 말한 간달프는 바로 그녀의 할아버지이자 BC그룹의 왕회장 근철이었는데요. 너네 그 출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집에 오니? 할아버지한테 뭐 좀 물어보려고 왔지. 얘기를 들은 근철은 아인이 남다른 사람인 걸 알았지요. 원래 또라이가 또라이를 바로 알아보디 서로 비스무리하니까 붙으면 불도 튀는 거임. 그 상무 잘 지켜보라. 감정적으로 그런 말 하는 종자면 여자가 회사에서 거기까지 못 올라오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직원을 고르는 태도에 대해서 한나에게 조언을 해주는데 모습이라고 다 같은 모습으로 보면 안 돼야. 주인보다 요 머리통 굴리는 게 신묘한 모습들이 있디. 그럴 땐 시기 질투하지 말고 반드시 네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싫어? 이에 한나가 싫어하자 근철이 좋은 수를 알려줬죠. 누가 한 편 먹으랬니? 그럼? 네가 절대 해결 못할 일을 맡기면 되지. 해내면 내 편, 못 해내면 영원히 빠이빠이지. 주인이 머슴 질투하는 것만큼 흉한 거 없어야. 그러자 한나도 만족했고 역시 간달프. 다 알아. 모르는 게 없다니까? 그녀는 곧바로 회사로 돌아가며 아인에 대한 자료를 찾는데요. 박 차장, 들어가자마자 고아인 상무 파일 전부 모아서 나한테 줘. 그렇게 회사로 돌아온 한나는 아인이 한 인사평가를 확인했고 해고 안 된다며. 아, 이거 해고 아니고요. 한직으로 인사 이동만 시켰습니다. 왜 이러는 건데? 누가 대장인지 보여주는 거죠. 회사 내에 라인이 없으니까. 이에 아인의 성향이 바로 파악됐죠. 줄도 백도 없으니까 똘끼로 밀어붙인다. 비슷하죠. 다만 합법적인 권한으로 한다는 거? 할아버지 말이 맞네. 뭐라고 하셨는데요? 있어? 아, 요거 봐라. 이거 딱 내 거네. 완전히 다른 과 같은데요? 무슨 소리야.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미친년처럼 행동하는 타입. 딱 내 거 맞구만. 한편 사무실에선 은정이 점심을 거르는데 점심 먹으러 가자. 저는 처리할 일이 있어서. 눈치껏 대리가 한 부장을 데려가자 부장님 오늘은 둘이 가시죠. 은정은 사직서를 꺼냈죠. 나도 철에서 받고 싶다. 송아지 씨? 앞으로는 물어보면서 땡깡 부리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만두라 어쩌라 하지 마시고. 이 와중에 재확인까지 꼼꼼히 하고 오타 있나 다시 한번. 일신상에 어려운 단어니까 쉽게 개인적인 사유. 누가 사직서를 왓싱하냐고. 아유 지갑병. 잠시 후 들어와. 드디어 아인에게 사직서를 내미는데요. 그런데 CD 달아주려고 했더니 사표를 들고 왔네. 네? CD요? 놀랍게도 은정이 CD 승진자 명단에 있었고
그렇다면 절대 그만둘 수 없었죠. 그만둔다면 어쩔 수 없지.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만둔다며. 아니요. 안 그만둡니다. 절대요. 은정은 아인의 냉정한 말에도 열정이 넘치는데요. 그만둔다고 했던 이유는 관심 없고. 예, 모르셔도 돼요. 중간에 도망가면 안 돼, 알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열심히 하지 마. 일 못하면서 열심히 하는 애들 제일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잘해. 무조건 좋은 거 들고 와. 알겠지? 네! 이후 찢은 사직서도 주섬주섬 챙겼지요. 요 흉한 거는 제가 잘 치울게요. 그리고 그날 저녁 집 앞에서 망설이는 은정. 릴렉스. 할 수 있어. 하지만 아지의 반응에 거짓말을 하고 마는데요. 사표 됐어? 봐봐. 아침에 있던 사표 없지? 진짜네? 아싸! 신난다! 그러나 은정은 승진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고 시진님. 아직 너무 이른데. 나와 밥 먹자. 네! 잠시 후 밥까지 야무지게 먹죠. 우리 은정이는 참 먹성이 좋아. 미끼야 가득? 그래. 이에 시어머니는 의심이 생기는데요. 은정이 내가 충격이 컸나? 아니 아무리 먹을 거 앞이라도 오늘 사표 내는 치고는 표정이 너무 밝은데 저거. 그녀는 곧장 은정의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여보세요? 올 때 치킨 좀 사와. 왜요? 은정이가 이상해서 그래. 어떡해요? 그때가 더. 그 말에 남편은 당장 치킨을 사왔지요. 은정의 모습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오해를 하는데요. 괜찮아? 뭐가? 사표 낸 거. 그렇네. 내가 깜빡 잊고 있었네. 두 사람은 상처 입었을 은정을 위해 그녀를 잘 지켜보기로 하죠. 충격이 컸나 봐요. 제가 원래 힘들 때 저러잖아요. 그치? 예전에 산후 우울증 때도 그랬잖아요. 밝았다 어두웠다 똑같아. 제가 잘 지켜볼게요. 방법 아니까. 고기 앞에 앉혀놓으면은 고기함 유지하잖아요. 이 와중에 은정은 그저 행복하기만 한데 빨리 안 오면 내가 다리 다 먹는다. 먹어. 머리 가슴배 다 먹어. 진짜?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 그리고 같은 시각 의미심장한 말과 함께 인터뷰 질문을 수정하는 아인.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제대로 해드려야지. 그건 한나를 차기 부회장으로 짚는 내용이었고 큰일 맡겨야 하니까 이 정도 당근은 먹여드려야지. 이후 아이는 기자에게 연락을 했죠. 안녕하세요 기자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제가 좋은 기사거리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아인이 또 다른 일을 꾸미는 한편 최상무는 사과를 하는 중인데요. 신임 제작본부장의 돌발 행동은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VC그룹 계열 마케팅 임원들은 아인의 메일에 화가 단단히 나 있었죠. 그럼 당사자인 제작본부장이 직접 와서 사과를 해야죠? 상무님, 사과하러 올 타입이면 그런 사고를 쳤겠습니까? 그럼 뭐 하러 보자고 하는 겁니까? 이에 최상무는 자신 있게 답하는데요. 말을 안 들으면 매질을 해야죠. 아니 그러다가 또 광고주 갑질이네 뭐네 하면. 걱정 마시고 오십시오. 편안하게 문책하실 수 있는 상황 준비해 놓겠습니다. 직접 간다. 그게 낫겠나? 그 시각 구속된 회장 우원의 건을 회의 중이던 VC그룹. 구속된 우원 회장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하는 거 겨우 그게 안 된다는 겁니까? 이미 구속된 상황이라 달리 방법이 그런데 없다고 하면 회사 생활 끝납니까? 방법이 없단 말에 비서실장은 법무팀장의 연봉을 언급했고 지금 우원 쪽 사건 물고 있는 애가 워낙 유명한 또라이라서. 팀장님? 네. 작년 1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받은 돈이 검사 25년 하시면서 받은 총 연봉보다 많고요. 그렇죠. 근데 연봉 5천 받는 검사 하나 핸들링 못 한다고요? 그게 돈값은 하셔야죠. 돈값을 하라며 팀장을 쪼아댔지요. 이제는
받은 만큼 일을 못해도 정년 보장되는 공무원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회사예요. 실적과 결과가 전부인 회사. 방법 찾아내세요. 돈은 얼마든지 써도 되니까. 이에 법무팀장도 최선을 다하겠다 답하는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결과가 좋아야 좋게 일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약속 있어서 그럼 먼저. 그렇게 비서실장이 나가자 이번엔 팀원들에게 팀장의 화가 쏟아졌고 일 이따위로 할래? 우리가 뭔가 놓친 게 있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잖아! 그게 바로 비서실장이 원한 일이었죠. 그렇지. 이게 바로 한강의 기적을 만든 원동력이지. 위에서 조져야 아래서 움직인다니까. 그리고 다음날 쓰레기통을 비우던 아인의 비서는 문득 아인의 말이 떠오르는데요. 들어와서 쓰레기 좀 치우세요. 정리해야 될 쓰레기들이 참 많아. 그죠? 이후 말을 걸어도 계속 생각이 잠겨있는 비서. 수정 씨? 네? 한나 상무님 출근하면 나한테 바로 알려달라고요. 네. 이때 아인에게 말을 걸지만 저기 상무님. 그렇게 비서가 고민에 빠진 한편 한나는 박 차장과 카페에 있는데요. 책이라도 읽으세요? 미쳤어? 그 지루한 걸 내가 왜 봐? 그럼 뭐 보시는데요? 아, 왜 이러세요, 진짜. 뭐 이게 어때서? 한나가 푹 빠져서 하던 건 바로 아인 사진에 낙서하기. 아니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인데 왜 뭐? 박 차장은 한나의 말을 익숙하게 무시했고 박 차장! 결국 한나가 소리를 친 한편 아인을 찾아온 비서. 한나 상무님 출근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만 저기 상무님. 응?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아직은 때가 아니지. 안 그래? 아인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지요. 저울질 좀 더 해야지. 최상무랑 나 누구한테 붙어야 정직원 될 수 있을지. 사실 비서는 입사 면접 때 최상무에게 정직원을 제안받았는데요. 비서를 여러 번 했네. 2년씩. 네, 계약직이라. 우리 회사에서 정직원 하는 건 어때? 저야 좋죠. 근데 그 임원분들 비서는 다 계약직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원 비서야 계약직으로 쓰지. 대표 비서를 정직원으로 쓰고. 최상무는 1년 뒤 대표 자리를 확신하며 말했지요. 내 일 좀 돕고 1년 후에 내 비서 하면 되잖아. 대표 비서. 하지만 현재 아인에게 들켜 당장 잘릴 위기인 비서. 상무님 죄송합니다. 전 그냥 시키는 대로. 마음 같아선 이 시간부로 해고지만 상무님. 그런데 아인이 그녀에게 기회를 줬죠. 그러니까 증명해봐. 네, 이제부턴 최 상무님한테 보고 안 할게요. 아니, 평소대로 해. 그래야 최 상무가 안심하지. 그럼 네가 나한테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봐. 네 능력으로. 그리고 잠시 후 아인은 한나를 만나는데 이제 일 좀 하셔야죠. 일이야. 어제부터 하고 있었죠. 본사 부사장님, 아니 오빠분 첫 출근 때는 언론사 인터뷰다 뭐다 홍보 엄청 많이 하던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가만히 계실래요? 아니면 뭐 좀 하시겠어요? 이어서 아인이 내민 봉투 하나. 일단 읽어보고 이야기하시죠. 그건 바로 어제 그녀가 썼던 한나의 인터뷰 질문지였지요. 한시의 언론사 인터뷰 잡아놨습니다. 거기 써드린 대로 상무님 인터뷰하세요. 이때 박 차장이 질문을 하는데 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고 상무님이 광고주들한테 보낸 메일 일종의 영린을 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한나 상무님이 왜 수습해 드려야 할까요? 아인의 의도를 정확히 읽은 질문이었지만 당황하지 않고 답하는 아인. 제가 수습하면 사고고 한나 상무님이 수습하면 혁신이니까요. 수십 년간 업계 관행으로 고착되어 온 불합리한 적폐를 회장딸, 즉 그룹의 내일을 이끌 차기 부회장이 차기 부회장? 거기에 한나 오빠를 언급하자 한나는 점점 빠져드는데요. 부회장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인 오빠 강한수 부사장의 강력한 라이벌의 등장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강한나 상무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시점도 좋고 메시지도 좋은데 이용당하는 기분이네요. 박 차장이 날카롭게 짚어냈고 이용보다는 기브앤테이크가 적절하겠네요. 이에 박 차장은 한나의 생각을 물었지요. 상무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무님? 그러나 한나는 이미 인터뷰 후를 상상 중이었는데요. 온다.
느낌이 온다. 한나의 기사를 보면 분명 열받아 할 오빠 한수. 미쳤나? 마케팅 담당 임원 좀 오라고 하세요. 당장! 광고를 끊어야 정신을 차리지. 감히 누구랑 누굴 비교해?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일이었지만 한나는 아인이 좋은 일을 해주고 싶지 않았지요. 땡기는데 고아인 저거한테 이익되는 건 절대 해주기 싫고. 그런데 그건 바보들이 하는 선택이죠. 그 마음을 읽은 아인. 남한테 이익되는 게 싫어서 자기 이익을 포기한다? 그건 컴플렉스에서 발현된 피해의식에 쩔어 사는 루저들이나 하는 짓이죠. 아인은 손익계산만 생각하라며 제안하는데요. 돈도 안 되는 질투는 연애할 때나 하시고 저랑은 손익계산만 하시죠. 주인이 머슴 질투하는 것만큼 흉한 거 없어야. 이어서 아인은 한나의 스타일을 말했고 한나 사모님 스타일대로 가세요. 제가 어떤 스타일인데요? 겉으로는 망나니 코스프레 하지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건 본능적으로 아는 스타일? 이에 한나는 아인이 준 인터뷰를 받아들였지요. 본사 홍보팀이랑은 커뮤니케이션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인의 수가 먹힌 한편 최상무는 권 CD를 불러냈는데 아침부터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좋은 일. 곧 도착할 계열사 임원들 얘기 때문이었죠. 계열사 마케팅 임원분들 곧 오실 거야. 광고주들한테 보낸 메일 때문에요? 환영해드려야지. 임원들에게 아인의 독단 행동이었다고 어필할 계획인데요. 고아인이 광고주들한테 보낸 메일 다들 어떻게 생각해? 좋아하죠. 진짜 쓸모없는 갑질이었으니까. 광고주한테 그렇게 보일래? 아님 고아인 혼자만의 독단적인 일탈 행위로 보이게 할래? 로비로 마중 나간다며 계열사 마케팅 임원분들 오시면 내부 분위기 알아야 하지 않겠어? 화를 편안하게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라는 거죠. 포스터 만들어 붙일까요? 팀카피들 시켜서 자극적으로 뽑을게요. 최상무는 그걸 몰래 진행하라고 지시했지요. 중요한 일은 직접 해야지. 조용히. 이후 권 CD는 급히 자리로 가 포스터를 만드는데요. 이에 팀원이 관심을 보이자 까칠하게 반응했고 시디님, 뭐 급한 일 들어왔어요? 가. 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완전 니들이 뭐 했냐? 중요한 일은 내가 다 했지? 뭘 또 말을 그렇게... 잠시 후 포스터를 완성해 프린터를 묻는데 포스터로 뽑으려면은 어느 프린터로 연결해야 돼? 두 번째 프린터로 연결하시면 돼요. 팀원이 그를 의심스럽게 본 순간 무슨 일인지 권 CD의 팀원 원희를 불러낸 아인. 상무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인은 대뜸 원희의 옷을 묻는데요. 옷을 왜 그렇게 입고 다니지? 사실 전날 밤 한 부장을 통해 들었던 그녀의 평가. 원희 카페는 어때? 아유, 원희카피 컨셉 잘 잡죠. 기획서는 뭐 업계에서 제일 잘 쓰고. 그거 제일 잘하는 애가 아직까지 CD를 못 달았다. CD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 하나 더 있잖아요. 원희는 능력은 그 누구보다 뛰어나지만 광고주 미팅. 늘 미팅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요. 이유는 상무님이 잘 아시잖아요. 알지? 광고 보는 눈 없는 광고주들 겉모습만 보고 센스 있네, 트렌디하네 하면서 업무 능력 평가해버리니까. 일하기 편하기도 하고 차려기 귀찮기도 하고. 이에 아인이 보여지는 이미지도 중요하다 조언하는데요. 파자마 입고 뉴스 진행하는 앵커 봤어? 광고주가 대행사 직원에게 요구하는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도 일종의 업무 아닌가? 그러자 망설이던 원희가 말을 꺼내는데 그럼 제가 화장도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으면 CD 시켜줄 거냐고? 그때 아인이 CD 발령 소식을 알렸지요. 됐어, 대답 안 해도 돼. 네? 이번에 CD로 발령 날 거야. 대행사가 무슨 모델 에이전시도 아니고. 넌 네가 잘하는 일만 해. 나머진 내가 할 테니까. 그 말에 원희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고 감사합니다 상무님. 저 진짜 잘할게요. 이에 아인은 한 가지 일을 덧붙이는데요. 원희 카피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어. 그건 다름 아닌 권 CD. 권 CD. 네가 팀원으로 데리고 있어야 돼. CD가 된다면 권 CD를 팀원으로 둬야 한단 말이었지요. 그래. 좋은 일 하나 생기면 나쁜 일 하나 생기는 거야 당연하지. 하지만 그 순간 권 CD의 수상한 모습을 목격하고 뭐 하세요? 테이프 어딨지? 회의실에 붙이시게요? 아니, 로비에. 아니야. 내가 찾을게. 그가 만든 포스터 문구를 확인하는데
좋게 지내긴 어렵겠다. 이후 원희는 바로 아인에게 포스터를 알렸지요. 권CD님이 이거 회사 로비에 붙인다고 하시던데요? 고맙게도 판을 더 키워주시네. 그리고 같은 시각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 중인 한나. 출근 첫날부터 개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셨다고 들었습니다. 회장 딸 출근한다고 하면 다들 낙하산이다, 날로 먹는다. 재벌 딸이 회사 와서 뭐 할 게 있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 해야죠. 이런 일이라면 아무도 손 못 대는 구습, 악습 해결하는 거. 아인이 광고주들에게 보냈던 메일을 자신이 지시한 것처럼 인터뷰하는데요. 힘이 있으면 써야죠. 제대로 된 곳에. 그때 걸려온 아인의 전화. 회장님. 지금 인터뷰 중이시죠? 아인은 기자들 배웅을 부탁했고 기자분들이 가실 때 배웅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한나 상무님이 직접.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 인터뷰가 끝나자 박 차장은 한나에게 기자 배웅을 말했지요. 기자분들 배웅하시죠. 알았어. 제가 배웅하겠습니다. 어머, 영광입니다. 가시죠. 그렇게 한나와 기자들이 이동하는 와중 계열사 임원들도 회사에 도착하는데요. 아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바빠 죽겠는데. 아 대행사 바꾸면 그만인데. 계열사라고 바꿀 수도 없고 어쩝니까? 매질들 하면서 데리고 가야지. 곧이어 임원들의 한나와 기자들까지 모두 로비로 들어섰고 아이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우리 공주님 불쌍해서 어쩌나. 그런데 이때 모두의 눈길을 사로잡은 포스터들. 그건 기자들 눈엔 한나를 향한 멘트였고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기 기자분들 안내 좀 해드리세요. 이것들이. 그 분위기에 계열사 임원들도 술렁했죠. 한나, 상무님 아니? 이때 눈치 없이 인사를 하는 권 CD. 제작팀 권우철 CD입니다. 오신다는 말씀 최 상무님께 들었습니다. 강한나 상무님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상무님 직접 보시니까 화나시죠? 마지막 한 방까지 먹이는데 광고주를 공격하는 제정신이 아닌 임원이 있어서 제가 모든 직원에게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 순간 한나가 폭발해버렸지요. 누구냐고? 이거 시킨 사람 누구냐고? 그때 아인에게 걸려온 전화. 네, 고아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원그룹 마케팅 전무 황석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팅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우원그룹 황전무는 급하게 기업 PR 광고를 요청하는데요. 저희 우원그룹 기업 PR 광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업 PR이요? 네. 빌링은 300억. 온에어 날짜는 최대한 빠르면 좋고요. 내일 시간 괜찮으십니까? 회장이 구속된 현 상황의 광고라니 아이는 의심이 생겼지요. 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대규모 기업 PR 광고를 한다고? 한 부장, 우원그룹 황전무 이력 좀 알아봐. 곧이어 한 부장과 황전무의 이력을 확인하는데 찾아봤더니 황석우 전무가 전직 PR협회 회장 출신이랍니다. 특히 뭐 리스크 관리 쪽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하고요. 이력만 봐선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황전무의 선택. 부정적 이슈가 있을 땐 광고 마케팅을 중단한다. 이건 업계 상식인데 바보일 리는 없고. 계속 의문만 생기던 와중 대표의 호출을 받는데요. 상무님, 대표님이 찾으십니다. 호출을 받은 건 최상무 또한 마찬가지였고 한나는 권 CD가 저지른 일을 바로 따졌지요. 내가 첫 출근 날 있었던 일은 심신수련을 해서 참았어요. 참았다고 내가. 근데 내 첫 출근 홍보한다고 열심히 준비해서 기자들 모아서 인터뷰하는데 거기다 대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똥물을 뿌리고. 권 CD는 이미 최상무를 본 모양인데 뭔가 오해가. 최 상무님이 시키셨다고 하던데요. 예, 저는 최 상무님이. 야! 어디 낄 때 못 낄 때 구분 못하고. 이 와중에 계열사 임원은 눈치를 받고 계열사 마케팅 임원분들도 최 상무님이 오시라고 했고 저희는 오늘 그 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황이 이러니까 회의는 다음으로 하시죠. 아, 예.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빠져나온 임원은 다른 임원들에게도 한나가 메일을 지시한 것 같다 전했지요. 무슨 일입니까? 매일
강한나 상무님이 보낸 거예요? 한나 상무님이 시킨 일 같던데. 한편 한나는 이 일을 오빠가 시킨 건지 의심 중인데요. 오빠가 시킨 거예요? 아니요, 상무님. 전 부사장님이랑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럼 나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길래 저런 짓거리 시킨 거냐고요? 이에 결정을 내린 최상무. 강한나 저거 완전 도라이네. 방법 있나? 썩은 가지 쳐내지. 그는 권 CD를 미련 없이 버렸고 이번 일은 저번 인사에 대한 권 CD의 개인적인 원한으로 상무님 제가 허튼 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에 한나는 바로 권 CD를 잘랐지요. 아저씨? 저거 잘라요. 대충 상황 파악은 된 것 같네요. 어쨌든 회사에서 소란 일으킨 적 제가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뒤이어 대표가 상황을 정리하는데 화를 좀 사기시죠. 아니 지금 한나 상무님, 회사에서 계속 이렇게 큰 소리 내실 겁니까? 그렇게 한나를 보낸 뒤 대표는 아인과 최상무에게 경고를 날렸고 두 분 서로 경쟁하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두 분 싸움에 한나 상무를 이용하는 건 제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새겨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가보세요. 이후 뜬금없이 바나나 우유를 부탁하는데요. 네, 대표님. 바나나 우유 좀 사다 주시겠습니까? 한편 박 차장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된 한나. 그러니까 타깃이 고상무였다. 그럼 고아인 저게 날 먹인 거고? 그건 아닐 겁니다. 어쨌든 그 들싸움에 내가 낀 거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이에 한나는 당장 응징하러 나가려 했지요. 이것들을 내가 일단 진정하시죠.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다 죽었어. 그런데 이때 대표님께서 이거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대표가 그녀에게 바나나 우유를 보냈고 거기에 말 한마디를 덧붙였는데요.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 전해달라고. 뭐라고요? 한나야, 빨대도 꽂아줄까? 라고. 그건 대표가 어린 시절 한나에게 해줬던 그대로였지요. 이제 존대해야겠네. 바나나 우유에 빨대 꽂아주시던 분인데 어색하게. 편하게 부르세요. 한나야, 빨대도 꽂아줄까? 애취급하는 말에 한나는 빨대 꽂아서 주세요. 빨대 꽂은 바나나 우유를 원샷했고 마찬가지로 대표에게 한마디 전했는데요. 이제 진짜 어른 됐다고. 앞으로 빨대 안 꽂아주셔도 된다고 전해주세요. 그래요. 수고했어요. 한나는 이제부터 진짜 회사 생활 시작이네. 그렇게 대표와 한마디씩 주고받은 후 진정된 한나가 자세한 상황을 물었고 이제 다 얘기해봐. 제가 추측한 바로는 고아인 상무가 눈치채고 한나 상무님을 로비로 끌어들인 것 같습니다. 케어사이먼들은? 광고주한테 보낸 메일 때문에 최창수 상무가 부른 것 같고요. 재밌네. 둘의 싸움에 이용당했던 사실에 한나도 새롭게 마음을 먹었지요. 어쩌시려고요? 최창수, 고아인 요 상문화불행이들이 나랑 썸을 타자고 하니까 원하신다면 타 드려야지. 단어는 부적절하지만 의미는 적절하네요. 밀당이 뭔지 좀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어? 회사 생활 아주 재밌어지겠어. 그 시각 최상무는 임원의 전화를 받는데요. 예, 상무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임원은 자칫 회장님 딸을 건드릴 뻔했던 사실에 잔뜩 화가 났고 이번 일 한나 상무님이 주도한 거라면서요? 아니요, 그런...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찾아가서 컴플레인 걸었으면 회장님 따님하고 각을 세우는 건데! 최상무! 미친 겁니까? 최상무의 의도까지 눈치채 경고를 했죠. 혹시 우리 이용해서 제작본부장 견제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 이번 일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최상무가 위기를 맞은 한편 사무실에선 승진 축하 파티가 열리는데 은정 CD가 불어. 아이고 찬물도 위아래가 있죠. 한 CD님이 아시죠? 레이디 퍼스트. 아이고 노약자 버스트. 에헤이. 아무나 빨리 끄세요. 발 아프니까. 가재 그럼. 네. 초를 불려던 순간 잠깐만. 배 CD님. 은정이 원희를 불렀고 아 맞네. 한 번 더 있었는데. 백아 빨리 와.
다 같이 축하를 받는 이때 잠깐만요. 상무님 안 불렀다. 은정이 이번엔 아인을 찾았지요. 아이, 상무님 이런 자리 참석 안 하셔. 왜요? 한 번 생각 안 해봤는데. 단 것도 안 좋아하시고 상무님 뭔가 당연히 이 참석 안 하실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당연한 게 어딨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후 은정은 직접 케이크를 들고 아인에게 향하는데요. 한참 일하고 계실 텐데. 위험한데. 그리고 가는 길에 비서에게도 케이크를 한 조각 건넸고 CD 됐거든요. 아, 축하드려요. 뭘 저까지 챙겨주시고. 아유, 상무님 비서면 다 같이 우리 팀이죠. 이어서 아인에게 케이크를 전하는데 케이크 좀 주세요. 안 먹어. 그럼 이따가 새벽에 드세요. 아니, 내일 우원그룹 들어가신다면서요. 그럼 오늘도 날 새고 자료 보실 거고. 그럼 요 단계 필요하지 않으시겠어요? 은정은 아인의 싸늘한 말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요. 나는 단 거보단 네, 상무님.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한데? 싫은데요? 아니, 같이 해야죠. 아니, 우리는 팀인데. 그리고 혼자 하면 외롭잖아요. CD 됐다고 많이 업됐네. 그럼요. 좋은 일 있으면 업하고 나쁜 일 있으면 다운하고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죠. 이에 아인이 비관적으로 물었지만 그렇게 살면 안 지치니? 지치죠? 그럼 뭐 지칠까 봐 감정 소비하기 싫어서 무덤덤하게 살아요. 에이, 사람이 로봇도 아니고. 그래서 인생에는 여러 달달한 게 필요한 거죠. 사실 은정은 얼마 전 아인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발견했었고 네? 이거요? 괜찮으세요? 어이, 시즈님. 이후 쭉 아인이 신경 쓰였지요. 아니, 사는 것도 쓴데 먹는 것도 맨날 이렇게 쓰면 무슨 힘으로 버티겠어요. 요거라도 이따 드세요. 아, 그럼 전 나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단 걸 주고 간 은정. 은정이 쟤는 바본 건지 똑똑한 건지 보면 볼수록 모르겠네. 그리고 그날 새벽 아인은 우원그룹 건으로 고민을 하는데요. 지금 시점에 무슨 메시지를 전달해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텐데. 그러자 과거에 선배 정석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지요. 기업에서 발생한 부정적인 이슈, 긍정적인 메시지 만들어서 덮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물량 앞에 장사 없다. 이건 시대님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남들은 못해서 안다는 이 큰 광고주를 왜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정석은 대뜸 물을 부었고 물과 티슈를 이용해 광고로 이슈를 덮는 걸 설명하는데요. 이 물이 부정적 이슈고 이 티슈가 광고 물량. 매체비라고 치자. 10억? 부족하네. 20억, 30억, 500억, 1000억. 자, 어때? 물 다 치워졌잖아요.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물량으로 덮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핵심 내용은 그게 아니었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어차피 이 물은 내리면 다 사라져. 저절로 말라서 없어진다고. 그럼 그때 자, 이렇게 예쁜 메시지 하나 만들어서 탁 보여주면 시간만 있다면 적은 비용으로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슈가 사라지길 기다렸다가 적은 돈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면 된다. 천문학적인 돈 들여서 이런 지저분한 기업 이미지 만들래? 아니면 적은 돈 쓰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기업 이미지를 만들래? 하지만 지금 필요한 조언은 그럼요. 돈은 얼마든지 써도 좋으니까 부정적인 이슈 덮어달라고 하면요? 그 방법은 비밀. 그날 기억에서 답을 찾을 수 없었고 잠시 후 열일 끝에 일어나는데 문득 눈에 들어온 은정의 사탕. 단맛 한 번 보면 끊기 어려운데 조금은 낫네. 그리고 나가는 아인의 책상엔 빈 접시가 놓여 있었지요. 같은 시각 우원그룹 회장은 열불이 터지는데요. 그럼 나더러 계속 여기 있으면서 재판받으라는 거야? 이번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장님. 왜?
현재 어떤 수도 통하지 않는 상황. 병보석으로는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회장님. 휠체어 타고 언론에 등장하시는 순간 그 네티즌들의 조롱이. 그럼 지금 나보고 지금 생으로 진역 다 살려는 거야? 회장님. 내가 그 많은 돈을 왜 로펌에 해마다 갖다 주겠어? 근데 담당 검사가 워낙 개들어라는 거 나도 알아! 심지어 담당 검사는 전 지검장의 호출조차 무시하는 또라이였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넌 못 나와. 법무팀장은 위아래로 무시당하니 짜증이 나는데요. 위에선 찍고 아래선 튕기고. 에이씨 진짜 못 해먹겠네. 이씨. 한편 우원의 마케팅팀 전무 황 전무도 그룹 이미지를 끌어올릴 방법이 필요했죠. 대행사들하고 미팅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방법 좀 찾으셨습니까? 지금은 방법을 찾아야 할 상황이 아니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죠. 만드실 수는 있겠고요. 저야 모르죠. 그저 가능성에 기대보는 거지. 황 전무는 그 방법을 대행사, 즉 아인에게 맡길 생각인데요. 부정적인 메시지를 막는 건 기본이죠. 진짜 꾼들은 메시지를 만들어내죠. 그 메시지가 모든 걸 뒤집을 여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 메시지라면 어떤? 그건 대행사 사람들이 만들어 와야죠. 그러라고 그 큰 돈 주는 거 아닙니까? 같은 시각 비서실장을 만난 최상무. 한 방 먹었다며 이대로 당하고 있을래? 아니면 갚아줄래? 방법 있어? 비서실장은 그에게 복수할 방법으로 우원권을 말했죠. 법무팀도 못하는 일을 대행사가. 너네 정치 광고도 하잖아. 대선 때 캠프에도 들어가고. 장수야 이거 왕 회장이 직접 오더내린 건이다. 해결하면 노는 물 사이즈가 달라진다. 그렇게 최상무까지 우원권을 알게 된 다음 날, 아인이 우원으로 갈 준비를 하는데 우원엔 언제 들어가세요? 이제 가야지. 잠은 좀 주무셨어요? 언젠 잘 거 자면서 이랬나? 이에 한 부장이 운전을 해주겠다 나섰지만 우원까지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 괜찮아. 운전해줄 사람 있어. 오늘 아인의 운전수는 다름 아닌 최상무였지요. 진짜 불편하네. 야, 너랑 내가 단둘이서 차 타고 다닐 사이야? 뭐 좋은 사이라고 내 차에 타? 함께 우원권을 맡게 된 두 사람은 티격대며 이동하는데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망치는 짓은 하지 말아야죠. 제작팀만으로는 감당 안 되는 건이다 이거지? 아이, 숙일 거면 제대로 숙여야지. 답 안 나오니까 기획들 도움 필요하다 이거 아니야? 눈치 참 빠르시네요. 전 피곤해서 한숨 붙일 테니까 도착하면 깨워주세요. 이에 무시하며 잠을 청한 아인. 내가 네 기사야? 하지만 사실 아인은 최상무의 도움이 필요했고, 광고주 속내를 알아내려면 최상무 도움이 필요한데. 최상무 또한 PT를 따내려면 아인이 필요했죠. 이번 PT 이기려면 고아인 도움이 필요한데. 그렇게 서로 속내를 숨긴 채 도착한 우원. 그때 같은 차 타고 올 줄 알았다니까? 선배 오랜만이네요. 과거 아인에게 조언했던 선배가 등장하는데 보는 놈도 있다 질려서 카피 못 쓴다는 소리 못할 때까지 도망치지 말고 들이대. 오랜만. 살만해? 아, 살만했는데 간만에 네 얼굴 보니까 영 그만 살고 싶다. 현재 경쟁 독립대행사 대표인 그녀도 우원권에 참여한 거였지요. 인바이트 5 회사라고 들었는데. 두 군데는 들어? 나도 드롭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인사 차원으로 들어가라네. 대행사들 대부분이 포기한 건이었는데요. 지금은 광고하지 마십시오. 이것 말곤 할 말 없잖아. 그렇게 큰 기대 없이 참여한 미팅이지만 저희가 드릴 건 없습니다. 가이드조차 없단 말에 다들 당황했죠. 기업 PR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가이드가 없다고요? 브리프도 없이 대행사에서 알아서 해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때 황 전무가 아인에게 말을 거는데 고장모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가감없이 하시죠. 아인은 이번 PR 광고로 생길 부정적 여론을 걱정했고, 상황이 워낙 특수한 상황이라서 이번 기업 PR을 통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이에 황 전무는 확실하게 조건을 제시했죠. 더불어 쓸만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 약속했던 빌링은 기존 광고 물량 늘리는 데 쓰겠습니다. 그 물량은 당연히 그중에서 가장 좋은 걸 제안한 대행사에 드리고요. 대행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네요. 리스크는 제고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근데 다만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PT 기한이 며칠입니까?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네? PT 기한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데요. 키 카피와 키 이미지만 제안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메시지니까요. 나 진짜 미치겠네.
그렇게 기한도 조건도 빡빡한 건을 맡겨댄 후 회사로 돌아가는데 올 때 불편하게 갔으니까 갈 때 편하게 가세요. 아인이 최상무 차를 안 타는 대신 문을 열어놓고 갔지요. 나 진짜. 이에 최상무는 몸개그를 하며 문을 닫으려 했고 그 시각 아인은 한 부장에게 미팅 내용을 알렸는데 그 광고주 브리프 받으셨어요? 아니, 네? 없어. 대행사에서 알아서 해오래. 아니 무슨 그런 PT가. 들어가서 얘기하자. 그 말에 은정도 한껏 당황했지요. 상무님이 뭐래요? 뭐 없다던데. 그냥 알아서 해오랬대. 그런 한편 다시 한번 황전무와의 미팅을 생각하는 아인. 안녕하세요. 우원그룹 마케팅 전무 황석우입니다. 직접 미팅을 진행했고 거기에 기간을 일주일밖에 못 준다는 건 실력을 테스트할 만큼 한가한 상황은 아니라는 건데. 그러나 여기 한나는 테스트를 해보려 하는데요. 테스트를 해보신다는 거예요? 두 분 다 실력은 업계 최고라고 하던데요. 그거 말고 할아버지가 해준 조언 테스트. 정확히는 근철이 조언한 대로 내 편을 알아내는 테스트였고 네가 절대 해결 못할 일을 맡기면 되지. 해내면 내 편, 못 해내면 영원히 빠이빠이지. 등 한번 긁어보게 하면 알겠지. 누가 내 편인지 누가 빠이빠이인지. 혹시 이긴 사람과 손을 잡으시겠다는... 아인과 최상무 중 이 건을 성공한 사람과 손을 잡을 생각이었지요. 당연하지. 패배자 앞에 서 있었으면 재벌 될 수 있겠어? 과연 우원건을 해결하고 한나와 손을 잡을 사람이 누구일지. 우리는 언제나 똑같아. 이기는 편, 우리 편. 정점에 서기 위해 전쟁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대행사였습니다.